그는 마법이 없는 세계에서 태어났지만 던전에서 모든 괴물을 검으로 처치한 후 가장 강력한 마법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윌은 마법이 모든 것보다 중요시되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어린 소년이지만 불행히도 마법 재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명문인 학원 중 하나에 입학하게 됩니다. 문제는 마법 재능이 없는 사람이 그런 대학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수를 연마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고레벨 던전으로 자주 출정하여 그를 향해 마법을 쏘는 거대한 괴물들과 싸웁니다. 그는 놀라운 속도와 검술 실력을 바탕으로 괴물들의 공격을 피하고 멋지게 한 번의 배기로 괴물들을 반으로 썰며 던전을 살아남고 탈출하기 위해 계속해서 괴물들과 싸웁니다. 다음 날 아침, 윌은 매우 피곤한 채로 교실에 갑니다. 에드워드 교수는 연금술의 기본과 폭발물 제조에 도움이 되는 황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에드워드는 뒷자리에서 졸고 있는 윌을 발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만 윌은 계속 코를 골다가 에드워드가 소리치자 놀라 깨어난다. 에드워드는 윌을 앞으로 불러 그들이 논의했던 과정을 시범 보이라고 한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던 윌은 반 전체 학생들 앞으로 나가게 된다. 에드워드는 그에게 아주 쉽다고 말한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불꽃을 만들어내면 황이 생성될 것이라고 말한다. 윌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지팡이를 꺼내 불꽃을 일으키는 주문을 외지만 그의 실망스러움과 달리 지팡이에서는 작은 불꽃조차 튀어나오지 않는다. 학생들은 그를 스탠드업 코미디언인 것처럼 비웃지만 에드워드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에드워드는 윌을 혐오스럽게 바라보며 윌 같은 사람이 이론에서는 뛰어나지만 실전 마법에서는 완전히 실패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윌이 어떻게 이 학원에 선발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시안이라는 빨간 머리의 소년이 그의 마법 지팡이를 꺼내어 자신있게 책상 위의 물건들을 향해 마법을 사용하여 불을 붙이고 황을 만들어내며 윌은 불꽃 뒤에 숨어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들에게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마법 주문으로 거대한 황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마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마법사는 영웅이고 이 학원에서 살아남으려면 학생들이 마법에 능숙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마법을 다룰 줄 모르는 바보들은 이 학원을 떠나는 게 좋다고 단언합니다. 수업 후 시안과 그의 일행은 윌에게 다가가 그를 창피하게 만들며 윌은 하급 던전 몬스터들만 처치할 수 있다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윌의 학급 친구이자 어린 시절 친구인 콜이 나타나 시안에게 그만두라고 말하며 윌이 시안과 그의 일행보다 훨씬 더 친절하다고 지적합니다. 시안은 조금 당황하지만 웃어넘기며 친절과 노력만으로는 마법이 없으면 멀리 갈 수 없다고 말한 후 그의 부하들과 함께 떠납니다. 콜은 윌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윌은 괴롭힘에 익숙한 듯 보인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몇 년 전 인간들은 어둠 속에 갇혀 하늘을 볼 수 없었고 세상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악령들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다행히도 5명의 전설적인 마법사들이 악령들과 맞서 싸워 큰 전투 끝에 그들을 물리쳤고 인간들은 어둠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늘을 보게 되었다. 이 마법사들은 마제오 반더로 알려져 있으며 그 칭호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들에게 내려진다. 윌은 어린 시절 친구였던 엘피와의 약속을 기억한다. 엘피는 그에게 마제오 반더에 관한 동화책을 보여주곤 했다. 그들은 언젠가 마제오 반더가 되자고 서로 약속했다. 놀라운 재능을 지닌 엘피는 약속을 지켰고 빠르게 승진하여 역사상 가장 어린 마제오 반더가 되어 신성한 탑에 살게 되었다. 반면 윌은 평균 이하로 밝혀졌고 겨우 꿈과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 그날 늦게 윌은 교수님 워크를 만나게 되고 워크는 윌이 혼자서 7급 던전을 갔다고 알고 나서 그에게 소리친다. 워크는 언젠가 윌이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윌은 땅에 쓰러져 사과하지만 그 대가로 학점을 받을 수 있냐고 묻는다. 워크는 한숨을 쉬며 그의 수고에 대해 2학점을 준다. 윌이 기뻐하며 축하하고 있을 때 워크는 아직도 반더가 되고자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냐고 묻는다. 워크는 반더가 될 수 있는 작은 기회라도 가지려면 윌은 상급 학원에 입학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그곳에 입학하려면 글쓰기, 마법, 전투에서 많은 학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윌은 마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마법에 대한 학점을 절대 받을 수 없고 다른 2과목에서 아무리 많은 학점을 받아도 결코 자격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 윌은 무엇이든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웍은 그에게 먼저 졸업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가 아는 바로는 윌은 이번 주 끝까지 4학점이 더 필요하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윌은 즉시 4학점을 줄 수 있는 몬스터를 찾기 시작한다. 웍은 그에게 6층에 아직 처치되지 않은 다스크빌이라는 몬스터가 있다고 말한다.
윌은 즉시 선생님을 껴안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샤이엔은 이 이야기를 엿듣고 윌보다 먼저 그 몬스터를 처치하려고 던전에 들어가기로 결심한다. 샤이엔은 윌이 학점이 부족해 아카데미에서 퇴학당하기를 바란다. 그날 저녁, 윌은 자신의 펫 키키와 함께 동굴에 들어가 몬스터를 찾으라고 그녀에게 코로 맞게 한다. 키키는 윌이 바실리스크와 싸웠을 때 괴물의 숨결에 화상을 입었던 경험이 있어 망설인다. 한편 샤이엔과 그의 추종자들은 윌보다 먼저 그 괴물을 찾겠다는 결심을 하고 6층에 들어간다. 분홍머리에 그의 부하가 3명의 마법사만으로 6층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 묻자 샤이엔은 자기가 클라스에서 가장 뛰어난 마법사 중 한 명이라며 화를 내며 그 정도는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부하들에게 화를 내며 스캔 마법을 사용해 괴물의 위치를 찾아보라고 지시한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서 노란 머리 소년을 벽에 부딪히게 할 정도로 강하게 펀치를 날린다. 샤이엔은 충격을 받으며 움직일 수 없고 분홍머리 소년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윌은 그 비명을 듣고 누군가 다칠까 걱정하며 번개처럼 빠르게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간다. 모퉁이를 돌아서면서 그는 샤이엔이 바닥에 쓰러져서 괴물에게 불꽃을 쏘고 있는 모습을 보지만 괴물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윌은 즉시 그 괴물이 센티넬, 매우 강력한 존재로 가치가 10크레딧인 괴물임을 알아차리지만 왜 이런 괴물이 2층에 있는지 의아해한다. 그는 샤이엔의 마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괴물이 불꽃을 무시하며 공포에 질린 소년에게 다가가는 것을 본다. 윌은 샤이엔을 도와야 할지 고민하지만 샤이엔이 그를 괴롭히고 조롱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린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이 그것을 보지 않은 척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는 LP를 기억한다. LP는 그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친절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안경을 선물해줬다. 그것은 그가 진정 누구인지 떠오르게 만든다. 그는 안경을 쓰고 괴물이 샤이엔을 끝내기 위해 무기를 들었을 때 그 공격을 간신히 막고 괴물을 밀쳐내어 샤이엔의 생명을 구한다. 아카데미로 돌아온 에드워드는 웍의 방에 들어가서 샤이엔과 그의 일행이 무단으로 6층에 들어갔으니 즉시 그의 소환수를 던전으로 보내라고 말한다. 웍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만 윌도 같은 층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에드워드에게 말한다. 던전에서 윌은 괴물과 여러 차례 맞서 싸우며 공격을 막고 교묘히 피하며 싸운다. 그는 빠르게 팔을 가격하며 손가락을 자른다. 괴물은 분노하며 공격하려 하지만 윌은 회피하며 공중에서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괴물이 결국 윌을 붙잡지만 그는 검으로 타격을 막아낸다. 그는 강력한 타격을 받고 뒤로 날아가지만 괴물은 그에게 돌을 던지고 윌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베어낸다. 윌은 괴물 주위를 뛰어다니며 괴물의 등에 착지해 목을 관통한다. 괴물은 팔을 휘두르며 발버둥치고 새에는 윌의 능력에 충격을 받는다. 학원에서는 에드워드도 충격을 받았고 워크는 윌이 마법은 없지만 초인적인 힘을 가진 외톨이라고 설명한다. 워크는 윌을 강인한 드워프처럼 한 번의 시선으로 어떤 공격 패턴이든 배울 수 있는 두뇌를 가진 존재라고 묘사한다. 윌이 괴물의 팔을 베어내고는 침착하게 땅에 있는 거대한 검으로 걸어간다. 윌은 거대한 검을 힘들이지 않고 들어올린다. 마법과 마법사로 가득한 세상에서 윌은 유일한 전사라고 웍이 에드워드에게 말한다. 괴물이 입에서 에너지 빔을 발사하지만 윌은 거대한 검으로 막고 괴물을 여러 조각으로 베어버린다. 괴물은 움직이지 못하고 땅에 쓰러진다. 윌은 다가가서 세이엔의 손을 내밀지만 여전히 충격받은 상태다. 에드워드는 눈을 믿을 수 없어하며 마법 없는 사람이 마법사를 절대 능가할 수 없다고 소리치며 방에서 뛰쳐나간다. 웍은 에드워드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음을 깨닫고 윌의 이야기가 세상을 뒤집어 놓으며 전설이 될 것임을 안다. 지팡이와 검이 만나는 유일한 곳, 위스토리아를 만들면서 5년 전, 윌은 마법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 전체에 조롱거리였다. 알고 보니 그가 입학 허가를 받은 건 엘피리아와 친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미 마기반더가 된 시점이었기에 학교가 그에게 계속 친절을 베풀 이유는 없었습니다. 윌은 그동안 모든 조롱을 견뎌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워크너는 윌과 함께 교장 선생님께 평가를 받으러 갔는데 교장 선생님은 윌이 이 학교에 적합한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그에게 지팡이를 건네주고 시험을 시작하자 윌은 그녀의 모든 화염 마법을 찰나의 순간에 간파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매우 감명받아 윌이 학교에 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크너는 그렇게 쉽게 설득될 줄 몰라 약간 놀랐습니다. 윌에게 마법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교장 선생님은 윌 같은 학생이 있는 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윌은 교장 선생님께 충분히 강해진다면 엘피리아 곁에 다시 있을 수 있는지 묻고, 교장 선생님은 그러려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래도 보장은 없다. 하지만 윌이 떠나자 교장 선생님은 윌이 무엇을 해낼지 보는 것이 재미있을 거라고 말한다. 현재로 돌아와 윌은 현재 워크너 선생님의 수업에서 마법 탑에 대해 배우고 있다. 탑을 오르는 것은 상급 학원, 최상층으로 진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기서 여러분은 마법사 에반더가 된다. 현재 마법사 에반더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새로운 유형의 마법을 창조하거나 이 학교에서 7,000 크레딧 이상을 획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마법을 발명하는 것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학생들은 보통 크레딧 획득에 집중한다. 하지만 이것은 보충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특히 윌은 학교에서 퇴학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수업이 끝난 후 콜렛은 윌과 만나서 워크너 교수님의 보충 수업이 엄격하다는 소문이 있어서 기분이 어떤지 물어본다. 윌은 워크너 교수님이 까다로운 선생님이라고 동의하지만 많은 교수님들이 보충 수업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워크너가 이를 제공해주는 것에 감사한다고 인정한다. 그들이 길모퉁이를 돌자 몇 명의 학생들이 떠들썩하게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된다. 사이언의 친구들이 그가 악의 센티넬을 물리친 것을 칭찬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이언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묻지 않지만 그들이 본 것은 사이언과 쓰러진 악의 센티넬 뿐이었다. 이는 사이언이 그 센티넬을 물리친 것임을 암시한다. 모두가 사이언이 악의 센티넬 같은 강력한 괴물을 처치할 수 있다고 놀라워하지만 사이언은 자신이 그 괴물을 처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속으로는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사이언은 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를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여 다시 윌에게 가서 싸움을 걸기 시작한다. 하지만 윌이 지금이라도 쉽게 자신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윌을 하찮게 여기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사이언은 윌의 자켓을 풀어놓고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린다. 사이언이 떠난 후 콜렛은 윌에게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다. 한편 에드워드는 갑자기 콜드론 교장실에 난입하여 윌을 즉시 퇴학시킬 것을 요구한다. 콜드론은 왜 에드워드가 갑자기 윌을 퇴학시키려는지 묻고 특히 윌이 이미 학원의 6번째이자 마지막 학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들은 이유 없이 윌을 퇴학시킬 수 없다. 모두는 윌이 마법을 쓸 수 없는 전사일 뿐이라서 이 학교에 남아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마법을 쓸 수 없는 사람이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 콜드론은 윌의 기록을 꺼내며 윌이 장문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고 마법에 관한 보고서 또한 매우 통찰력이 깊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는 완벽한 학생의 전형이다. 만약 그의 꿈이 마법사 에반더가 되는 것이라면 그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도 쉽게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으며 학원의 의무는 운명의 날을 맞이할 학문적인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윌이 에반더 마법사가 되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고 콜드런은 에드워드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녀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윌을 직접 시험해보라고 에드워드에게 말합니다. 윌이 에드워드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에드워드가 원한다면 제명해도 좋다고 합니다. 에드워드는 윌을 가장 싫어하는 자신에게 윌의 시험을 맡기는 게 확실하냐고 묻고 콜드런은 아무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악마의 독사 마법사로 알려진 그가 시험하는 게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윌은 다음 수업을 준비하며 코레트에게 사물함을 열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코레트는 기꺼이 도와주고 윌은 마법을 사용할 수 없어서 자꾸 부탁하게 되어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코레트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윌의 사물함에 있는 칼을 보고 여전히 칼 연습을 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윌은 그렇다고 말하지만 학교 다니는 동안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와 콜레트는 함께 공부하기 위해 도서관에 갑니다. 윌은 이미 이 과목을 마스터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심히 공부합니다. 콜레트는 그가 이미 작문 수업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라고 말하지만 윌은 단 한 학점도 잃을 여유가 없으므로 계속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그는 다른 종족의 관점에서 역사를 배우는 것을 즐깁니다. 특히 강력한 마법사들과 전쟁을 치르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드워프들과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콜레트는 윌의 머리에 하얀 머리카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때문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윌의 하얀 머리카락을 뽑아주겠다고 제안하고 윌이 괜찮다고 말해도 그녀는 정말로 그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농담 중에 에드워드가 윌 뒤에 나타나 무언가 할 일이 있다며 혼자 마법 강당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윌은 마법 강당에 도착하고 에드워드는 윌에게 특별한 보충 수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며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윌은 에드워드가 자신에게 보충 수업을 제안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그래도 그의 속셈이 좋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에드워드는 윌의 실력을 확인하고 싶어 경고성 공격을 가하며 진심임을 알리고 만약 윌이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면 마법 수업 학점 5점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즉시 퇴학입니다. 또한 거절할 수 없다는 것도 알려주며 윌을 무력화시키는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워크너는 갑작스럽게 콜드런의 사무실로 소환되었고 콜드런은 갑작스러운 소환에 대해 사과하며 에드워드의 행동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콜드런은 마법을 사용하여 에드워드가 윌에게 시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이유로든 워크너가 간섭하는 것을 엄격히 금합니다. 워크너가 윌을 감독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허락했던 것처럼 에드워드의 요청도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워크너는 단지 벤더의 마법사가 된 에드워드가 윌을 시험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에 해당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윌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윌은 에드워드의 주문을 피할 수 있었지만 에드워드는 낮은 수준의 흑마법만 사용해왔고 윌은 에드워드가 생성하는 힘의 양을 믿을 수 없습니다. 윌은 어떻게든 반격해야 하므로 에드워드 뒤로 달려가 발차기를 시도하지만 에드워드는 힘들이지 않고 방패 마법으로 그것을 차단합니다. 방패는 윌이 맨손으로는 부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에드워드는 그가 발차기로 마법 장벽을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비웃습니다. 그런 다음 에드워드는 그를 강하게 날려버리고 윌은 에드워드가 너무 강해서 현재의 자신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듭니다. 에드워드는 윌에게 두 가지 주문만 사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불로 공격하고 하나는 윌의 미숙한 시도를 막기 위해 방어하는 주문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공격 마법이라 하더라도 그 마법을 마스터한 사람이 1000가지를 배운 사람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동시에 불마법을 시전하고 있고 윌은 그 마법에 맞으면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는 여전히 그를 날려버리고 에드워드가 윌의 비명을 교향곡처럼 즐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윌은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런 식으로는 에드워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자신의 검이 있었다면 적어도 에드워드와 맞설 수 있었을 겁니다. 마법 강의실 밖에서 콜레트는 사물함의 소지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에드워드가 윌에게 혼자 보충 수업에 오라고 한 것이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윌을 걱정했습니다. 갑자기 키키가 윌의 피를 묻히고 방으로 뛰어들어와 그의 사물함에서 윌의 검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콜레트는 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사물함을 열어 검을 가져옵니다. 윌이 바닥에 누워있는 동안 에드워드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여기서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면 윌은 결코 메이지 에반더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 드워프들이 마법사들과 전쟁을 했을 때조차 마법이 항상 최고였습니다. 10,000명의 드워프 군대를 상대로 마법사 1명이면 모두 없앨 수 있었습니다. 검은 지팡이와 비교될 수 없지만 설령 역경이 극복할 수 없더라도 윌은 여전히 메이지 에반더가 되고자 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윌이 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윌에게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다. 윌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아이의 곁에 있고 싶다고 밝힌다. 에드워드는 그것이 어리석은 이유라고 생각한다. 에드워드에게는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윌은 엘페리아에게 약속을 했고 무엇이든지 그녀와 함께 석양을 볼 결심을 했다. 그때 코렛이 마법홀에 도착해 윌에게 그의 검을 던져준다. 이제 무장한 윌은 에드워드의 불마법에 맞설 수 있다. 에드워드는 윌이 마법을 베어낸 것을 보고 놀라지만 그 이유가 윌의 검이 특별하기 때문임을 깨닫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윌이 마법사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증명하려고 한다. 윌은 에드워드의 불길에 겁을 먹고 이 싸움을 오래전에 도망쳤을 법하지만 에드워드를 마주하는 것이 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드워드를 향해 돌진하며 모든 공격을 피하고 마침내 가까이 다가가 에드워드의 방어막을 가르고 그의 뺨을 긁어냅니다. 에드워드는 윌이 시험을 통과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에게 5 크레딧을 주고 자리를 떠납니다. 윌은 탈진하여 바닥에 쓰러지고 콜렛은 그의 승리를 축하하려 달려가지만 그는 완전히 기절해 있습니다. 콜드론은 윌의 수행을 칭찬하고 워크너는 공격을 받아들이면서 거리를 좁히고 블라인드 스폿에서 타격을 가한 그의 전략이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의 검격이 에드워드의 방패를 넘을 만큼 강력했다는 점으로 윌은 결국 반더의 마법사가 될 자질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윌은 엘페리아가 자신을 가장 친절하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특별한 안경을 주고 작별 인사를 했던 날을 꿈꿉니다. 그날은 그녀가 이미 반더의 마법사였기 때문에 탑으로 영원히 떠나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나자 윌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무슨 일이 있어도 탑에 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들이 어릴 적에 약속했던 대로 함께 석양을 볼 것이라고 맹세했다. 엘페리아는 이 말을 듣고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돌아서며 눈물을 닦고 윌에게 그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엘페리아는 탑의 계단을 올라갔고 윌은 홀로 남겨져 상심했다. 워크너 교수는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오히려 윌은 더 많이 울었다. 그는 교수님에게 이렇게 울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윌은 이른 아침에 도시에서 신문 배달을 하고 있다. 배달을 마친 후 도넌이라는 노인이 그를 맞이하며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했다. 윌은 계단을 서둘러 올라가다가 발이 걸려 가방에서 신문들이 모두 날아가 떨어진다. 그의 번개처럼 빠른 반사신경과 날렵한 팔 덕분에 신문들을 순식간에 모두 잡아낸다. 불행히도 하나의 신문이 미끄러져 떨어지고 윌은 그것을 집어들면서 엘페리아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된다. 그녀는 방금 새로운 종류의 마법을 창조했다는 내용이다. 그녀는 역사상 마법을 12종류나 창조한 첫 번째 마법사로 명성을 얻었다. 윌은 다시 한번 그녀의 곁에 서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결심을 한다. 기사를 더 읽어보던 중 윌은 상위 학원에서 학원 학생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명령의 의뢰인은 바로 엘페리아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윌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놀라서 바로 기숙사로 달려가 룸메이트인 로스티에게 마법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 로스티는 왜 이렇게 흥분했냐고 묻고 윌은 엘페리아의 명령과 자신이 그것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그가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면서 그는 던전 4층에서 발견되는 프로스트워커라는 괴물의 핵을 확보하라는 명령이 내렸다고 설명한다. 엘페리아는 그것들을 촉매제로 필요로 하고 도움을 주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진다. 윌이 그렇게 열정적이고 직설적인 모습을 보이자 로스티는 웃음을 터뜨린다. 그는 이미 우리가 가끔 사용할 마법 아이템을 작업 중이었다. 그는 그것을 윌에게 주고 윌은 고마워하며 떠나기 시작한다. 윌은 곧 던전 4층에 도달하지만 그곳은 프로스트워커의 핵을 사냥하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다. 윌이 그 행동에 참여하려던 찰나 거대한 폭발이 그를 흔든다. 그것은 사이언의 공격으로 한 번에 많은 프로스트워커들을 없애버렸다. 신하들이 아부하지만 시아는 만족하지 못한다. 윌과 거대 괴물의 싸움을 떠올리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더 강해지려는 의욕을 불태운다. 윌은 이를 모른 채 시안이 멋지다고 생각한다. 사냥할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닫고 4층 더 깊숙이 들어가 거대한 펭귄 괴물들과 마주친다. 괴물들이 공격적이어서 윌은 즉시 검을 뽑고 특수 안경을 쓰고 돌진한다. 몇 번의 날카로운 배기로 펭귄 괴물들을 손쉽게 쓰러뜨리며 죽기 직전이던 덕후 소녀를 구한다. 소녀는 방금 본 광경에 놀란다. 윌이 마법이 아닌 검으로 괴물들을 물리치는 모습에 소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윌이 소녀에게 다가가자 소녀는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며 자신을 아카데미 4학년 아이리스라고 소개한다. 한편 워커는 새로운 마법을 창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하며 마법을 발명하는 것만으로도 마법사가 유명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새로운 마법은 창시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며 수업에서 누군가 새로운 마법을 발명하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은 속삭이며 상위 0.1%만이 그러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때 로즈라는 학생이 12개의 새로운 마법을 창조한 엘페리아가 정말 재능이 있는지 워커에게 묻는다. 워커는 엘페리아를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법사 중 한 명이라고 부르며 확인한다. 그는 윌의 어린 시절 친구가 특별하다고 언급하고 로즈는 엘페리아가 윌을 빼앗아갈지도 모른다고 콜렛을 놀린다. 콜렛은 당황하고 워커에게 꾸중을 듣는다. 던전에서 윌은 아이리스와 함께 걷고 있다. 아이리스는 재능 없는 책걸레로 알려진 6학년 학생에 대해 들었다. 윌은 상처받지만 자신 같은 사람을 경멸하는지 묻는다. 아이리스는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깔 볼 수 있겠냐고 혼잣말을 한다. 아이리스는 윌이 마법은 없지만 그만의 독특한 재능을 존경한다고 설명한다. 윌은 부끄러워하며 엘페리아의 명령에 대해 이야기의 주제를 바꾼다. 아이리스는 동의하며 하늘을 지지하는 만지아 반더를 돕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의 말은 윌에게 그들의 세계에서 누구도 진정한 하늘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5명의 만지아 반더가 지닌 엄청난 마력은 침입자로부터 그들의 세계를 지키는 가짜 하늘을 만들어낸다. 이 장벽은 전설에 따르면 가짜 하늘이 무너져 내리면 어둠과 혼돈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고 하여 필수적입니다. 학생들은 만지아 반더를 기쁘게 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명령을 따릅니다. 윌은 아이리스가 엘페리아를 이전에 만났다고 말하자 현재로 돌아옵니다.
아이리스는 던전에서 갇혀 있었고 위험한 괴물들에 둘러싸여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절망할 즈음 모든 괴물들이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리스는 뒤돌아보았고 엘페리아가 햇빛 속에서 신처럼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페리아는 부드럽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그 이후로 아이리스는 항상 엘페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리스가 이야기하는 동안 키키는 윌의 관심을 끌어 그를 땅에 있는 흥미로운 지점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이리스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윌은 그가 발견한 얼음 파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프로스트워커들이 이동하면서 남긴 것입니다. 이 파편이 정말 컸기에 윌은 강력한 프로스트워커가 근처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앞쪽 동굴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아이리스는 자신의 탐색 마법으로는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기에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윌은 마법이 유용하지만 특히 던전에서는 완벽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에게는 지식과 경험도 있었습니다. 아이리스는 이것들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윌은 다가올 일을 알고 있었기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프로스트워커가 천장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아이리스를 공격했습니다. 윌은 이를 예상하고 괴물이 땅에 부딪히는 순간 재빨리 아이리스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뛰어 올라갔고 아이리스는 눈이 많은 거대한 얼음 괴물을 프로스트워커의 가장 진화된 형태인 프로스트렉스로 알아봤습니다. 괴물이 크게 포효하며 아이리스는 프로스트렉스가 매우 위험한 생물로 6크레딧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 사이 괴물은 얼음 광선을 준비하고 그것을 앞쪽으로 발사하지만 윌은 재빨리 피한다. 그 길은 곧 날카로운 얼음 못들로 가득 차게 된다. 윌은 아이리스를 안전한 곳에 두고 괴물과 싸우러 가지만 아이리스는 신체 공격이 프로스트렉스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를 막는다. 프로스트렉스의 힘은 너무 강해서 단 한 번의 터치로도 튼튼한 드워프들을 얼려버릴 수 있다. 하지만 윌은 러스티가 만든 마법 도구를 착용하고 자신이 이미 여러 번 그 괴물을 처치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리스에게 말한다. 그는 프로스트렉스를 향해 달려가며 얼음 광선을 뛰어 피한다. 윌은 프로스트렉스 뒤에 착지하고 빠르게 그것의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윌을 찾지 못한 괴물은 얼음 빔을 마구 쏘기 시작하고 아이리스와 키키는 도망쳐야 한다. 윌은 괴물이 산만해진 사이에 괴물을 둘러싸며 마법 도구를 던져 괴물의 옆구리에 걸린다. 그는 다시 괴물 아래로 미끄러지며 강한 로프를 그 주위에 단단히 묶어 괴물의 피부가 갈라지게 만든다. 격분한 괴물은 계속해서 마구 공격한다.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면서 그는 괴물이 차가운 숨을 뿜어내어 그의 피부를 얼리기 시작하는 앞에 서 있다. 프로스트렉스는 불과 폭발에 취약하며 그는 바로 그것을 사용할 계획이다. 그는 손에 쥔 마법 도구로 마차를 일으켜 로프를 따라 강력한 폭탄의 불꽃을 빠르게 전달한다. 폭탄이 폭발하며 괴물을 산산조각 내버린다. 연기와 증기가 거치자 그는 로스티가 만들어준 마법 도구를 거두고 쓰러진 몬스터의 얼음 심장을 주우러 간다. 이리스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윌이 마법 없이 몬스터를 쓰러뜨리는 것을 보자 표정이 변한다. 알고 보니 그녀는 자신이 가장한 것처럼 토착소녀가 아니라 상급자를 위한 정보원이었다. 그녀는 소위 무능력한 윌이 자신이 들었던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실을 상관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한다. 하지만 윌이 이리스에게 돌아가자고 하자 그녀는 태어난 척하며 그와 함께 간다. 후에 이리스는 백색 탑에 도착하여 꼭대기 방으로 가는데 거기서 마기반더 5명 중 4명이 왕좌에 앉아 있다. 그들은 닥쳐올 재앙에 대비하기 위해 재능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이리스는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마법 없는 소년 윌에게서 큰 잠재력을 발견했다고 보고한다. 그를 탑으로 데려오라고 추천합니다. 마기반더 2명이 강력하게 반대하지만 백발의 지우는 관심을 보이고 엘파리아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지우는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심지어 드워프라도 받아들이려 하지만 엘프 소녀는 엘프들은 드워프를 미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빨간 머리의 캐리엇이 논쟁을 멈추고 지금 당장 만나서 결정하자고 말합니다. 다가오는 그랜드 페스티벌에서 윌의 실력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엘파리아를 제외한 모두가 동의하고 떠납니다. 아이리스는 엘파리아에 의해 윌을 따라 보내졌고 그녀는 윌이 보낸 거대한 얼음 결정을 꺼내며 영원히 윌을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합니다. 다가오는 시험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골렘과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학생이 하나라도 이기면 통과입니다. 시엔과 콜레트가 먼저 나서서 거뜬히 골렘을 이겼습니다. 한편 윌은 골렘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골렘을 제압하려고 뒤에서 깔끔한 주먹을 날리려 합니다. 다른 학생들이 그가 주먹으로 공격하려는 것을 지켜보며 마법을 못 쓰는 것을 비웃자 윌은 골렘에게 방으로 날아갈 정도로 얻어맞습니다. 윌의 실패에 만족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라하나와 위그노를 포함한 몇몇 학생들은 골렘을 어렵지 않게 이겨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합니다. 다른 학생인 줄리어스가 앞으로 나서서 얼음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모든 골렘을 단단한 얼음 블록으로 감싼다. 줄리어스는 아카데미의 상위 3명의 학생 중 하나이다. 라한나는 만찬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위그널과 줄리어스를 칭찬한다. 줄리어스는 그 후 친선 경쟁을 선언하며 그때가 오면 새로 익힌 궁극의 기술로 그들을 물리치겠다고 다짐한다. 그의 진지함을 나타내기 위해 그는 얼음 장미를 그들에게 선물한다. 위그널과 라한나는 특별히 웃기지 않은 듯하지만 위그널은 줄리어스와의 도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 3명은 학교에서 거의 유명 인사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12,000 크레딧 중 10,000 크레딧 이상을 얻은 유일한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일부는 크레딧을 마법사의 실력을 측정하는 척도로 보지만 윌은 지금 그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그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조차 충분히 갖추지 못했고 이번이 그의 마지막 학년이다. 윌이 앉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줄리어스와 그의 친구들이 다가와 윌의 마법 능력 부족을 조롱한다. 윌은 문제를 피하려고 자리를 비킨다. 그들이 떠나면서 윌은 그들이 대마법 축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때가 그 시기라는 것을 깨닫는다. 나중에 점심시간에 콜렛은 윌에게 마법 축제에서 주목받는 것이 마젤반더가 될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한다. 연습과 작문만으로 졸업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졸업에 필요한 7,000학점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이 발탁된 경우도 있었다. 마법 축제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큰 행사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며 탑에서 최고의 마법사들이 유망한 인재를 찾아 스카우트한다. 축제는 서로 다른 마법학벌들이 최고의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경쟁하는 곳이며 상위 연구소에 입학할 수 있는지는 그곳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개의 파벌은 천둥 파벌, 엘프 파벌, 불 파벌, 얼음 파벌, 그리고 신비로운 노아입니다. 신비로운 노아를 제외한 모든 파벌은 각각의 망게르반더가 이끕니다. 그들이 당신을 스카우트한다면 승진은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윌은 이미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될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노미스크를 얻으려면 고급 마법을 능가하는 대단한 마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 말이 맞다면 스카우트 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아직 존재합니다. 콜렛은 감시자들이 재능 있는 학생들을 찾아온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윌은 감시자는 그저 도시 전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처럼 재능 없는 사람이 축제에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대신 준비를 돕는 일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콜레트는 윌이 축제에 참가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의 시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윌은 체력 대결이 될까 봐 참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2학년 때 축제에 참가했을 때 육체적인 공격을 사용했다가 야유를 받고 무대에서 쫓겨났던 일이 있었고 그때의 수치심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학생들은 모두 열심히 축제 연습을 시작했고 콜레트는 고급 마법사들 외에도 수도에서 온 많은 스카우트들이 올 거라고 윌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마법사가 되지 못하더라도 다른 직업으로 스카우트 될 수 있습니다. 마법 축제는 능력을 보여주기에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콜레트는 윌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정말 바라지만 윌은 여전히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콜레트는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다른 사물함으로 다가가 윌에게 무언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곳에 숨겨진 장벽이 있음을 감지한다. 빌은 그게 단순히 자물쇠 마법일 수도 있다고 묻지만 콜레트는 그것이 소리와 시각을 차단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자신의 마법으로 그것을 부술 수 있지만 그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대신 키키에게 부탁한다. 장벽이 사라지자 그들은 로커 뒤에 숨겨진 계단을 발견하고 그곳은 학생들이 마법 축제의 결과에 돈을 거는 비밀 도박 장소로 이어진다. 컬레트는 로커룸이 불법 도박장으로 변해버린 것에 충격을 받는다. 그때 윌이 도박을 할 것 같지 않은 샤이엔을 발견한다. 샤이엔은 방어적으로 윌에게 참견하지 말라고 소리치지만 컬레트가 개입하여 샤이엔에게 싸움을 시작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샤이엔은 진정하고 윌은 그가 도박을 하지 않으니 왜 거기에 있는지 다시 묻는다. 샤이엔은 설명하려 하지 않았지만 그가 사람들이 자신에게 베팅하는지 확인하러 온 것은 분명했다. 그는 학교에서 4번째로 성적이 좋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신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믿지 않는 것에 화가 났다. 물론 상위 3명의 점수가 약간 더 높지만 샤이엔의 점수는 9,000점대 후반이다. 그가 순위가 낮은 이유는 한 번 글쓰기 시험에서 낙제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그는 필에 잃어버린 학점을 만회하고 따라잡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왔다. 그의 마법 실력은 여전히 리한나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축제에서 이길 가능성이 그들과 똑같다. 그는 왜 윌에게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의아해했다.
그 후 하루의 남은 시간은 평범하게 흘러갔다. 수업이 끝나고 윌은 떠날 준비를 하지만 컬레트가 그의 관심을 끌고 그에게 방과 후 시간을 같이 보내거나 던전을 탐험할 생각이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윌은 오늘 밤 일해야 해서 그녀와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윌은 도시 외곽에 있는 제너의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음식을 가져다주며 단어는 윌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안타까워합니다. 윌은 아침에는 신문을 배달하고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여기서 일합니다. 힘들지만 그는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견뎌야 합니다. 단어는 다가오는 대마법제에 대해 언급하며 윌이 참가할 것을 제안하지만 윌은 또다시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다며 빠르게 거절합니다. 제너는 윌에게 다시 일하라고 소리치며 그의 친구 로스티가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웨이터로 일하는 로스티는 제나의 직원 한 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식당이 너무 바빠 윌의 부담이 커질까 봐 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고 윌과 로스티는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로스티는 드워프들의 급여가 너무 적으니 윌이 여기서 일하는 게 정말 괜찮은지 묻습니다. 그는 윌이 워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윌은 워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여기 사람들의 정직하고 다정하며 따뜻한 마음씨를 좋아합니다. 그의 일을 즐겁고 보람있게 만들어줍니다. 갑자기 평화로운 저녁이 율리우스가 식당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면서 깨집니다. 그는 즉시 식당과 드워프들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윌을 발견한 줄리우스는 그를 조롱하며 윌 같은 사람은 드워프 같은 야만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도너는 화를 내지만 다른 드워프들이 그를 말린다. 그들은 마법사와 싸울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줄리우스는 도넌을 비웃으며 드워프들이 파괴된 세계에서 도망쳐온 난민들이고 인간들이 그들에게 이곳에서 살게 해준 것에 대해 자비를 베풀었다고 상기시킨다. 그는 도넌이 자신을 도전적으로 쳐다볼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도넌은 줄리우스의 난민 상태에 대한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다. 엘프들도 난민이지만 드워프들은 인간들에게 경멸당하고 있으며 줄리우스에게 보복을 하면 도시의 모든 드워프들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윌은 그런 불공평함을 참을 수 없다. 그는 오늘이 이곳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결심한다. 윌이 그만둘 거니까 진아가 어떤 결과에도 직면하지 않고 윌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줄리어스에게 찾아가서 난쟁이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윌은 난쟁이들이 근면하고 끈기 있으며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번영하는 존재임을 지적하며 줄리어스가 그들을 야만인이라고 부를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줄리어스는 난쟁이들이나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는 윌에게 음식 접시를 집어던졌고 그의 2명의 깡패들은 싸움을 할 준비를 하고 일어섰다. 그들은 윌에게 음식을 던지는 것이 폭행에 해당하며 윌이 그 다음에 하는 모든 행동은 자기 방어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윌은 2 소년의 셔츠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난투국에서 줄리어스는 베이고 굴욕감을 느껴 윌에게 안갚음을 하겠다고 맹세했다. 줄리어스가 지팡이를 들고 윌을 얼음으로 공격하자 방이 얼어붙기 시작한다. 윌은 검없이 공격을 피하고 좁은 공간에서 결국 얼음에 갇혀 벽에 붙게 된다. 줄리어스가 다가와 그를 완전히 얼려버릴 준비를 하지만 윌은 두려움 없이 그 자리에 있다. 그를 그 자리에 얼려버리는 대신 줄리어스는 모든 사람 앞에서 마법 축제에서 윌을 굴욕 주기로 결심한다. 윌은 축제에서 줄리어스와 싸우겠다고 동의한다. 줄리어스는 만약 자신이 지면 윌을 퇴학시키겠다고 위협하지만 윌은 자신이 이기면 줄리어스가 난쟁이들에게 사과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 후 어비스 리가르덴 학교의 안내 방송이 학생들에게 집중하고 올해 가장 기대되는 행사에 준비하라고 촉구한다. 설립자 메르세데스의 유명한 말을 반복한 후 교장 선생님은 불꽃놀이로 대마법 축제를 시작했다. 화염 파벌의 스카우트 라즈 홀랜드는 그의 팀에게 재능 있는 학생들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한편 리나는 스카이 레이스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관객들을 놀라게 했고 트로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았다. 교장은 관중석에 있는 스카우트들이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아이리스 처칠은 이것이 그들이 참석한 유일한 행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한나는 새로운 기록을 세운 후 날개 달린 짐승을 타고 자신의 요새를 지키며 2연승을 거머쥐었다. 그 후 아이리스는 일을 마치고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다른 한편 시안의 친구들은 그가 여자아이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레이스에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격려했다. 나중에 코렛은 시안에게 자신의 팀에 합류하도록 초대하며 그에게 자신이 승리하기 위해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가 대기실에 들어가자
그는 그녀가 윌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그들에게 따졌다. 콜렛은 그 후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은 총 21,000 크레딧이 필요했으므로 윌은 빨간 머리 소녀를 초대함으로써만 참가할 수 있었다. 사이언은 그 소년이 원하지 않는데도 도와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그때 율리우스 린버그가 복도 뒤에서 나타나 악의적인 미소로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이언은 또한 윌이 다시 한번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이 자존심을 두 번째로 꿀꺽 삼켜야 한다는 점에 분노했다. 그동안 행사 진행자 마이크 마이어스는 마법 축제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며 학교에서 가장 미움받고 교활한 선생님인 해설자 에드워드 서펜스를 소개했다. 몇 마디를 던진 후 마이크는 왜 자신이 이런 냉혹한 독사와 함께 해설을 해야 하는지 불안하게 물었다. 흔들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는 주요 이벤트인 왕관을 위한 경주를 발표하며 엘프 파벌을 경기장으로 호출했다. 엘프들은 마그나투라의 링글 주문을 사용하여 경기장 주위의 화산, 늪지, 바위, 풀밭, 숲 등의 다양한 구역을 만들었다. 다른 이벤트들과 달리 이번 대회는 팀 단위로 진행되었고 3명이 한 팀을 이루어 외곽에서 출발해 중앙 경기장으로 달려가 왕관을 차지하는 방식이었다. 왕관을 먼저 차지하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이었다. 자연 장애물 외에도 엘리트 교수들이 길 곳곳에 함정을 설치했다. 내레이터에 따르면 팀들은 가장 짧은 경로를 선택해 다른 팀을 방해할 수 있었고 에드워드는 이 도전들이 던전 탐험을 위한 훈련이라고 언급했다. 마이크는 뛰어난 학생들 중에서 위그널 린더가 이끄는 12팀과 줄리우스 라인버그가 이끄는 9팀이 가장 인기 있다고 언급했다. 마이크는 모든 돈을 엘프에게 걸었고 이를 지켜본 근처의 교수는 그의 이유를 의아해했다. 내레이터는 해설을 무시하고 가장 인기가 없는 팀은 6팀이라며 잠재적인 우승 후보인 사이안이 재능 없는 윌 서포트와 파트너를 이루었다고 발표했다. 항상 그렇듯 학생들은 윌을 조롱했고 로스티는 친구의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초기 발표가 끝난 후 학생들은 로키 존의 자리를 잡았다. 워커는 윌이 참가하는 것을 만류하려 했지만 윌은 마법학교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굳혔다. 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은 교사는 포기했다. 모든 참가자들은 이제 결심을 굳혔고 되돌릴 수 없었다. 마이크 마이어스는 경주 시작을 알렸다. 초기에는 줄리어스의 팀이 철제 블록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들이 거대한 골렘 군단으로 변의 길을 막았다. 그동안 윌은 학생들의 조롱 속에서도 팀과 함께 출발했다. 플린 말토는 실습 수업 중 윌이 골렘을 조금도 흠집내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코렛의 도움으로 윌은 이제 검은 장갑이라는 마법을 배우게 되었고 이 마법은 그에게 골렘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장갑을 부여했다. 윌의 힘은 매우 거대해서 그의 팀을 보여주는 마법의 바이저가 강력한 전기 방전으로 압도되어 관객을 눈멀게 했다. 전체 관중은 충격에 빠졌지만 워커만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골렘들의 파괴에서 나오는 푸른 불꽃 속에서 윌은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었고 그의 장갑은 마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 그의 검과는 달리 학교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비웃음을 받았지만 윌은 계속해서 앞서 나갔고 샤이엔의 마음은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샤이엔은 윌 같은 사람에게 구원받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모두의 예상과 달리 팀 6은 가장 뜻밖의 3인조로 경기를 이끌고 있었다. 더 많은 장애물이 생기자 윌은 자신의 힘으로 바위 지형에서 장벽을 만들고 자신의 속도로 돌들을 피했다. 콜레트는 자신의 피로 봉인된 팔찌와 대지의 영혼 지팡이를 결합하여 팀원을 강화했습니다. 그 후 윌은 무대의 장애물들을 제거했습니다. 만들어낸 검으로 블록들을 파괴하고 마지막 금속 상대를 물리쳤습니다. 윌의 활약에 어리둥절한 쉐이에는 그를 깊이 생각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놀라운 실력에 예전에 비웃던 학생들조차 마법을 사용하지 않는 참가자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불의 계파 정찰병들조차 윌의 함정 감지 능력과 전투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이것이 던전 탐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움직임이라고 언급하며 참가자의 거의 완벽한 경주를 그 경험에 돌렸습니다. 아이리스 처칠은 공개적으로 윌을 지지하며 군중 속에서 그를 지지하는 유일한 목소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전에 과소평가되었던 그룹의 업적을 알게 된 다른 팀들은 따라잡으려고 서둘렀지만 장애물과 함정의 발목이 잡히면서 윌, 콜레트, 쉐이엔이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윌이 왕관에 접근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은 줄리우스는 얼음 마법으로 길을 쉽게 열어주고 얼음 마법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6팀은 다음 단계인 마법의 숲에 도달했다. 공중에서 강력한 원의 연쇄가 형성되며 그룹은 긴장 상태에 빠지지만 윌은 자신의 검술로 마법을 무효화하며 마법이 동료를 공격하는 대신 서로를 공격하도록 방향을 바꾼다.
다시 한번 그의 솜씨와 재치를 보여준 윌은 해설자에게 의견을 묻지만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학생의 성공에 좌절한 에드워드는 혀를 차며 대답을 피한다. 윌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단계가 진행될수록 길이 좁아져 다른 팀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의 예측에 따르면 숲에 도달하면 도전이 더욱 거세지며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들은 지형을 이용해 2위 팀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줄리우스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가 계획한 다음 단계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이 전략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순간 갑자기 얼음창이 숲을 관통하며 나타나서 검사를 직격하지만 그의 망토만 찢어지고 그는 무사하다. 이제 줄리어스와 마주한 마법사는 이번 대결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특히 지금까지 맞닥뜨린 가장 강력한 상대를 상대하게 되었다. 게다가 그 소녀는 혼자 숲속에 있었고 이는 그의 동료들이 근처에 숨어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쓸데없는 대화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기에 줄리어스는 공중에서 형성된 얼음창을 소환하여 적을 향해 발사한다. 마찬가지로 윌은 이제 과거의 실수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없다. 그의 라이벌이 눈앞에 있고 그 공격은 압도적이다. 조금만 실수하면 대회 전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얼음 마법사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줄리어스의 특성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이언은 진지해지기 시작한다.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불꽃에 반영된 분노를 온전히 담은 사이언은 상대의 얼음을 녹이며 다가올 일에 대한 예고편을 보여준다. 하지만 시안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 순간 강력한 불꽃 장벽이 그를 감쌉니다. 콜레트는 점점 커지는 위험에 윌조차 해를 입을 수 있음을 깨닫고 윌에게 즉시 도망치라고 재촉합니다. 시안이 지팡이에 담긴 이프레임 베르델리안 힘을 활성화하자 윌에게 거대한 화염의 파도가 쏟아집니다. 콜레트는 재빨리 땅으로 보호막을 만들어 윌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폭발의 충격은 너무 강렬해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보였고 중계진을 흥분의 도가니에 빠뜨립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윌은 불탄 숲의 잔해를 지나갑니다. 그러다 시안이 파괴된 현장 한가운데 나타납니다. 적과 아군 모두를 노리는 시안을 본 콜레트는 분노하며 설명을 요구합니다. 시안은 자신이 시간을 끌고 있었다고 인정하며 이제 경쟁의 주요 경쟁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되찾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윌에게 결투를 도전한다. 윌은 시안의 갑작스러운 적대감에 혼란스러워하지만 시안은 경고 없이 공격을 시작한다. 코렛은 개입하려 하지만 줄리어스는 전투자들 주위에 얼음 벽을 만들어 코렛까지 공격한다. 윌은 시안이 그를 끊임없이 추격하고 있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없다. 시안의 자존심이 팀워크보다 우선임을 깨달은 윌은 그의 칼을 뽑아 시안을 맞설 준비를 한다. 오래전 윌과 시안이 아카데미에서 처음 시간을 보낼 때 윌은 가장 불쌍한 소년이었다. 그는 자주 괴롭힘을 당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의 등에 쓸모없다고 적힌 쪽지를 붙이곤 했다. 시안은 이에 혐오감을 느끼고 불행한 소년을 자신의 방식으로 도와주기로 결심한다. 그는 쪽지를 태운 후 윌에게 자신이 그의 부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윌이 더 이상 외롭고 쓸모없다고 느끼지 않도록 약속했다. 하지만 윌은 그를 무시하고 그냥 떠나갔고 이는 사이언을 분노하게 했다. 사이언은 여전히 그를 따라가며 그에게 대답을 요구하며 흔들었다. 무표정한 눈으로 윌은 그에게 놓아달라고 말했고 사이언은 윌이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으며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사이언은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마법으로 윌을 집요하게 공격하며 숲을 불태운다. 윌은 도망가 숲속 나무들 뒤에 숨지만 사이언의 마법은 그를 추적하여 그를 드러나게 만든다. 사이언은 불의 채찍으로 공격하고 윌이 그것을 막으려 할 때 또 다른 채찍이 뒤에서 다가와 그의 다리를 휘감는다. 채찍을 끊어 벗어나려는 순간 시안은 또 다른 강력한 마법을 날리고 윌은 간신히 막지만 검은 벌겋게 달아오른다. 시안은 윌을 향해 저주하며 도망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싸울 생각은 없는 거냐고 묻는다. 윌은 팀 동료이고 자신은 경기에 집중해야 하니 그와 싸울 시간이 없다고 거절한다. 시안은 그를 제로 태워버리겠다고 다짐하며 공격을 재개하고 윌은 필사적으로 공격을 피한다. 윌은 지금 정말 팀 동료와 싸워야 하는지 고민하며 경기장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다. 에드워드는 씩 웃으며 어떤 상황이든 팀 동료끼리 싸우는 것은 이 대회에서 최악의 행동이라고 말한다. 그 때문에 탑의 스카우트들이 윌과 시안을 좋지 않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그 광경을 즐기는 듯하다. 지금까지 시안에게 잠재력을 보았던 스카우트들은 이 사건을 목격하고 그를 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윌의 룸메이트 로스티는 그를 걱정하고 있던 중 갑자기 아이리스가 나타나 그 옆에 앉아도 되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만난 적이 있어 서로 잘 알고 있으며 로스티는 아이리스가 윌을 응원하기 시작하자 놀랍니다. 아이리스는 처음에는 그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에 대해 이야기해준 후에야 그의 행동을 보고 그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목격한 후 그녀는 그를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콜렛은 윌과 시안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고 있는 중 줄리우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줄리우스는 그녀를 조롱하며 유명한 지구의 공주가 반격하지 않을 거냐고 묻습니다. 콜렛은 그 별명을 혐오하며 줄리우스에게 그만 그 별명을 부르라고 요구합니다. 줄리우스는 그녀에게 얼음 마법을 공격하지만 콜렛은 그것을 돌벽을 이용해 막아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발밑에 마법진이 생긴 것을 보고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는다. 거대한 어둠의 마력이 근접거리에서 그녀를 강타하며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더 놀라운 것은 줄리우스가 모든 화면에 등장하여 모든 팀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줄리우스가 마치 모든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자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는 위그널 팀에 다가가 그에게 모두를 압도할 비밀 무기로 파괴하겠다고 한 약속을 상기시킨다. 위그널은 그에게 잘 알려진 주문으로 인사를 건네며 한때 그가 그에게 선물한 얼음꽃을 되돌려준다. 그 꽃이 줄리우스를 방해하는 사이 그의 발밑에 마법진이 나타나고 그는 갑자기 회오리에 휘말린다. 그것은 단지 줄리우스가 얼음과 마법석으로 만들어낸 복제체였으며 위그널의 공격에 의해 파괴되었다. 모두가 그의 퍼포먼스에 감명받았지만 엘프 파벌의 지도자 중 한 명인 필비스는 위그널을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기대에 겨우 미치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녀는 파트너인 레피아에게 자신이 내성적인 성격이라 축제의 분위기가 너무 느리고 고통스럽게 느껴져서 기지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묻습니다. 레피아는 그만두자며 축제가 끝날 때까지 꼭 지켜보고 주인인 엘프 만지아 반더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한편 관중들은 이제 누가 이 경기를 이길지 궁금해합니다. 처음에는 윌의 팀이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안이 이를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그의 동급생들은 왜 시안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윌조차도 붉은 머리의 시안이 왜 자신에게 집착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예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이를 방해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저 자신을 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패자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괴롭히기 위해 고의적으로 그를 괴롭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괴롭힘에 무감각해진 그는 그저 혼자 두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날 사이안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단지 평화를 원한다고만 말했다. 사이안의 의도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엘페리아에 도달하는 데 모든 시간과 노력을 바칠 결심이었기에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사이안을 무시했을 때 그는 순전히 좌절감에 휩싸여 그에게 불덩이를 던졌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는 비슷한 방식으로 그를 공격한다. 윌은 공격을 피하고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러자 사이안은 강력한 주문을 외워 불타는 매를 자신의 수호자로 소환한다. 윌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수호자는 일반적으로 방어와 시간을 벌기 위해 사용되는데 사이안이 매에게 그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자 더욱 놀란다. 윌은 빠르게 반응하여 공중으로 뛰어오르고 검을 디딤돌 삼아 날아오르며 팔콘의 날개를 베어낸다. 그는 검을 잡고 사이안에게 돌진하며 이 순간이 싸움을 끝낼 기회라고 믿는다. 하지만 불타는 팔콘은 손상된 날개를 빠르게 재생시키고 추격을 재개한다. 윌은 그것을 멈추려면 핵심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만 수호자가 그에게 불을 발사하며 방해한다. 그는 불길을 피하지만 다른 방향에서 사이안의 공격을 받는다. 윌은 마법이 부여된 건틀릿으로 공격을 막지만 밀려나고 만다. 지친 상태인 윌은 사이안도 지친 듯 보인다는 것을 눈치챈다. 에드워드를 포함한 모두는 사이안의 실력에 충격을 받으며 그가 수호자를 이렇게 정밀하게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일반 학생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불의 파벌의 정찰병들조차 그가 팀을 배신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흥미를 느낍니다. 그들의 기록에 따르면 사이언은 이 그룹에서 상위 3명보다 약했지만 오늘 그의 모습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 정찰병 리더는 그의 갑작스러운 힘의 급증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 의심하고 즉시 불의 마법사 반더에게 이를 알리기로 결정합니다. 전장에서는 윌이 무릎을 꿇고 사이언이 엄청나게 강해졌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이언은 윌에게 그게 전부냐고 묻고 거대 괴물을 상대할 때는 훨씬 강했다고 말합니다. 윌은 사이언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묻고 그들 사이에는 싸울 이유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사이언은 분노하며 그동안 그들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다 잊었냐고 묻습니다. 그는 윌이 수년간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분노나 증오가 남아있지 않냐고 질문합니다. 윌은 자신이 화가 나고 그를 미워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지금 그들의 우선순위는 줄리우스를 물리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줄리우스의 이름을 듣자 사이아는 극한에 다다르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에 집중하는 윌을 저주한다. 사이아는 윌에게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그 순간 윌은 사이안의 이상한 행동 뒤에 숨은 이유를 깨닫는다. 사이아는 그를 인정했으며 이제 그 대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윌은 액션 안경을 쓰고 자세를 취한 후 싸움에 최선을 다해 사이안의 감정을 존중할 결심을 한다. 사이아는 윌이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불의 매가 그를 감싸는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마법을 준비한다. 윌은 중간적인 공격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사이안의 마법 준비 타이밍을 주의 깊게 살피며 반격을 준비한다. 갑자기 캐논은 그의 가디언에게 공격을 명령하며 동시에 수십 개의 파이어볼을 발사한다. 윌은 일시적으로 공격의 규모에 놀라지만 이미 공격의 궤적을 예측해 두었다. 그는 전력으로 달려들며 파이어볼을 손쉽게 피한다. 불길 속에서 나와 플레임 팔콘의 핵을 베고 사이언을 향해 돌진한다. 사이언은 또 다른 근거리 공격을 날리지만 그들의 공격이 서로 닿기 전에 돌벽이 그들 사이에 솟아오르며 전투가 멈춘다. 윌은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코렛이 도착하자 넘어지며 싸움을 멈추라고 요구한다. 코렛은 줄리어스와의 전투로 옷이 찢어진 상태로 자랑스럽게 두 남자에게 줄리어스를 처치했다고 말한다. 사이언은 천천히 반응하지만 당황하며 코렛에게 그처럼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건 부적절하다고 꾸짖는다. 콜레트는 그의 외모를 가지고 여자를 판단한 것에 대해 그를 여자를 혐오하는 돼지라고 부르며 이 모든 난장판이 그가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일깨워줍니다. 그런 다음 윌에게 줄리어스와 미해결된 일이 있으니 먼저 가라고 하고 자신은 여기서 상황을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시아는 자신의 싸움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콜레트는 그가 이기적이고 어리석다고 쏘아붙입니다. 갑자기 윌이 자신의 망토를 그녀에게 덮어주며 고맙다고 말하자 그녀는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집니다. 윌은 검을 잡고 달려가며 시안에게 나중에 싸움을 끝내자고 말합니다. 한편 줄리어스와 그의 팀이 경기장에 가장 먼저 입장합니다. 진행자는 그들이 왕좌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윌이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경기장에 뛰어듭니다. 그는 줄리어스와 그의 팀 뒤에 쿵하고 착지하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윌은 줄리어스와 눈을 마주치며 싸움을 도전하는데 줄리어스는 그 싸움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장면은 엘페리아가 탑방에서 쉬고 있을 때 사리사가 뛰어들어오는 것으로 전환된다. 사리사는 엘페리아가 졸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때려 깨우며 항상 낮잠을 자거나 공상에 빠진다고 꾸짖는다. 짜증이 난 엘페리아는 그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묻는다. 사리사는 엘페리아에게 서류 더미를 건네며 추천 후보를 검토하라고 말하고 줄리어스를 얼음 파벌에 적합한 인물이며 잠재적인 후계자로 강조한다. 엘페리아는 사리사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한다. 장면은 윌이 게임에서 줄리어스를 상대할 준비를 하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줄리어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 시간에 나타나며 기본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윌은 단호하게 줄리어스가 도난과 다른 이들에게 사과할 때까지 지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줄리어스는 윌을 비웃으며 그를 허풍쟁이 쥐라고 부르며 행동 없이 말만 한다고 일축한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얼음 마법을 과시하며 경기장을 가득 채울 만큼 두꺼운 안개를 만든다. 최대한 경계하는 윌은 안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감지하려고 애쓰며 그들이 자신을 포위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갑자기 뒤에서 얼음 마법이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간신히 피한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움직이며 두 번의 얼음 공격을 더 피한다. 줄리어스의 위치를 파악했다고 생각한 윌은 공격하지만 또 다른 얼음 공격을 받는다. 그러자 줄리어스는 자기만족적인 미소를 지으며 자신과 그의 팀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밝힌다. 윌은 자신이 실제 율리우스가 아닌 클론들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5명의 율리우스가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모두가 충격에 빠진다. 윌은 잠시 이것이 환상인지 궁금해하지만 곧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율리우스는 자신의 클론들이 폭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윌에게 가장 가까운 클론이 폭발하여 그를 얼음 덩어리로 가둔다. 에드워드조차도 충격을 받으며 그 주문이 엘페리아의 전설적인 창조물 중 하나임을 알아본다. 워커는 엘페리아의 뛰어난 재능이 그녀가 창조한 12가지 독특한 주문에 있으며 그 각각이 걸작이라고 설명한다. 율리우스는 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으며 윌은 그것이 자신을 완벽하게 재현한 살아있는 조각을 만드는 주문임을 즉시 알아본다. 충격을 받은 윌은 어떻게 율리우스가 엘페리아와 같은 마법을 쓸 수 있는지 묻는다. 율리우스는 거만하게 웃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엄청난 재능 덕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이 주문을 혼자서 완벽하게 마스터했다고 자랑하며 이게 시리즈의 첫 번째일 뿐인데 벌써 마지반더와 동등하다고 말한다.
비웃으며 그는 엘페리아를 하찮다고 무시하고 언젠가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선언한다. 윌의 분노가 치솟고 그는 자신을 가두고 있던 얼음에서 벗어나 줄리우스를 향해 돌진한다. 줄리우스와 그의 클론들은 얼음 바위를 던지지만 윌은 그것들을 쉽게 베어낸다. 줄리우스는 계속해서 주문을 시전하며 자신의 클론들을 조종하고 그들이 독립적으로 주문을 시전할 수 있다고 자랑한다. 줄리우스의 팀원들은 윌이 그대로 있으면 그가 패배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예측한다. 그 후 줄리우스는 직접적인 공격을 멈추고 자신의 클론들을 고정물로 사용하여 윌을 마법 장벽에 가두려고 한다. 윌은 필사적으로 장벽을 배려하지만 그것은 꺾이지 않고 그를 가두어 놓는다. 자만의 찬 표정으로 줄리어스는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것이 쉽다고 설명한 후 거대한 얼음 바위를 윌에게 던지며 이 한 방으로 싸움을 끝내겠다고 선언한다. 관중들은 그 힘의 전시를 보고 충격을 받으며 마이크는 줄리어스가 움직이지도 않고 승리를 거둔 것을 발표한다. 에드워드조차 감탄하며 이 정도 수준의 제어가 모든 마법사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하며 줄리어스가 만 크레딧 이상을 가진 이유를 드디어 이해한다. 줄리어스는 마이크처럼 지팡이를 잡고 정찰병들에게 자신이 엘페리아의 마법을 독학으로 익혔다고 말한다. 대담하게 자신을 엘페리아의 후계자라고 선언하며 학생들을 놀라게 만든다. 학생들은 만약 줄리어스가 마지반더의 마법을 다룰 수 있다면 그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다고 중얼거리지만 아이리스는 이를 간파한다. 아이리스는 줄리어스가 윌의 힘과 민첩성을 이용해 자신을 돋보이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의 교활함을 인정한다. 로스티는 줄리어스가 지금 지면 어리석어 보일 것이라고 덧붙인다. 모든 예상을 깨고 윌은 얼음 덩어리를 산산조각내고 줄리어스는 말문이 막힌다. 윌은 줄리어스에게 마법 도움에 대해 가볍게 감사하며 덕분에 진정됐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수다에 짜증난 줄리어스는 그를 완전히 물리치겠다고 선언한다. 줄리어스와 그의 분신들은 다시 공격을 시작하지만 윌은 재치있게 마법을 피하고 줄리어스의 동료들을 빠르게 제압한다. 에드워드는 그 전술을 알아보고 윌이 자신에게 사용했던 기술과 같다는 것을 깨닫는다. 줄리어스의 얼음 분신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관중들은 흥분에 휩싸인다. 윌은 줄리어스가 분신을 제어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의존했기 때문에 엘페리아의 마법을 잠시나마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며 줄리어스는 엘페리아의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차분하게 설명한다. 탑으로 돌아온 엘페리아는 멀리서 지켜보며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줄리어스가 자신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한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후계자보다는 옆에 검이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윌은 줄리어스의 아르스 바이스가 보이는 것만큼 인상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자율수호자와는 달리 아르스 바이스는 시전자에 의해 완전히 조종되며 팀 동료 없이는 줄리어스가 복제체들을 제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윌의 비판에 분노한 줄리어스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무능한 자로 여기는 윌에게 장미를 쏘아 반격한다. 윌은 그것들을 쉽게 베어버리지만 줄리어스는 장미들을 폭발시킨다. 윌은 폭발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동안 줄리어스는 사방에서 공격하도록 4개의 복제체를 더 소환한다. 윌은 모든 공격을 피하거나 받아친다. 줄리어스는 팀 없이는 4개의 복제체를 제어할 만큼 숙련되지 못했으며 마법이 곧 자신을 지치게 할 것을 알지만 윌이 진짜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윌의 가엾은 모습을 비웃던 줄리어스는 윌이 자신에게 돌진하자 놀란다. 당황한 줄리어스는 얼음 벽을 만들지만 윌은 그의 검으로 그것을 부수고 얼음 조각이 줄리어스를 찔린다. 기절할 듯한 충격을 받은 줄리어스는 윌이 자신을 어떻게 알아내는지 묻는다. 윌은 차분하게 설명한다. 아르스 바이스의 복제체들은 체온이 약 마이너스 36도에서 마이너스 37도 사이로 시전자들과는 정반대의 온도를 가진다고. 복제체가 시전자의 통제를 벗어나면 그 차가운 기운이 서서히 퍼져나가며 그것은 마치 서리거름의 발 아래서 서리가 형성되는 것처럼 나타난다. 윌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은 줄리어스는 자신의 복제체들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본다. 혼란과 분노가 그 안에서 끓어오른다. 윌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주문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단 말인가? 윌은 약간의 향수를 담아 어린 시절 친구 엘페리아가 이유라고 밝힌다.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기에 그녀의 마법을 속속들이 알고 있지만 자신의 수준은 그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한다. 탑에서 엘페리아가 소리치며 그들의 기억과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윌을 안심시킨다. 줄리우스를 마주한 윌은 침착하게 엘페리아 마법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다고 선언한다. 격분한 줄리우스는 윌 같은 무능한 자가 만기오반더의 마법을 조롱하게 둘 수 없다고 선언한다. 그는 얼음 마법으로 공격하지만 윌은 손쉽게 그것을 베어버린다. 윌은 비꼬듯 줄리우스를 칭찬하며 다른 마법사가 엘페리아의 마법을 재현하지 못한 것이 놀랍다고 말한다.
그리고 윌은 봉실, 아스바이스를 떨어뜨린다. 줄리우스가 자랑하는 그 마법은 엘페리아가 2살 때 만든 것이었다. 이 계시는 윌리엄에게 큰 충격을 주지만 윌은 계속해서 마법이 불완전하고 쉽게 반격당할 수 있다고 말하며 윌은 줄리어스를 단지 전형적인 광이 되려는 자에 불과하다고 비웃습니다. 줄리어스는 자신이 2살짜리가 만든 마법을 마스터했다고 자랑했던 게 믿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이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수치심에 사로잡히며 분노가 치솟습니다. 분노한 줄리어스는 8개의 복제를 소환하고 윌에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자신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윌을 압도할 결심을 한 줄리어스는 얼음 마법을 연속으로 발사하지만 윌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윌은 그저 어렸을 때 엘페리아의 복제들에 의해 10명이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캐주얼리 언급하며 줄리어스의 노력이 하찮게 보이게 만듭니다. 격분한 줄리어스는 공격하지만 윌은 모든 마법을 거뜬히 피하고 하나의 복제를 처치합니다. 절망한 줄리어스는 남은 복제들에게 윌을 막고 자신이 도망칠 수 있도록 명령하지만 그것도 헛수고입니다. 윌은 체계적으로 모든 분신을 파괴하며 그들의 공격을 손쉽게 막거나 피한다. 분신들을 물리친 윌은 줄리어스에게 다가가 강력한 주먹을 날리고 그의 이빨 하나를 날려버린 후 그를 의식불명으로 쓰러뜨린다. 모두들 경악한다. 마이크는 1만 크레딧이 넘는 실력자를 재능이 없는 자가 이겼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윌의 승리를 선언한다. 로스티는 말문이 막히고 리한나조차 윌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다. 콜레트와 시안이 도착하자 마이크는 윌이 이제 왕관만 차지하면 된다고 선언한다. 윌이 왕관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위드널이 급습하여 왕관을 낚아채 자신의 머리에 쓴다. 관중들은 경악하고 마이크는 어쩔 수 없이 위드널을 승자로 선언하며 그랜드 매직 게임의 막을 내린다. 사리사는 엘페리아에게 이를 전하고 엘페리아는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한다. 엘페리아는 기억을 지우거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마법을 원하지만 사리사는 그런 마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엘페리아가 그것을 쓰는 건 허락하지 않겠다고 한다. 눈에 눈물이 맺힌 엘페리아는 자신이 윌을 괴롭히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저 그들이 함께 지내며 항상 놀기를 바랐을 뿐이다. 자신의 어두운 과거가 이제 학생들 모두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에 끔찍해한다. 한편 시아는 윌이 율리우스를 물리친 것에 충격을 받고 언젠가 윌을 반드시 이기겠다고 다짐한다. 콜렛은 윌을 확인하며 윌은 자신들이 패배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약속을 지킨 것에 안도감을 느낀다. 윌은 대회에서 이기지 않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율리우스가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것이었다. 기념으로 윌과 그의 친구들은 저녁을 먹기 위해 바로 향한다. 그 후 도너는 윌이 타워에 스카우트 되었는지 묻는다. 콜렛은 그가 스카우트 되지 않았다고 답하며 그의 팀에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상된 일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시안을 탓하며 시안의 폭발이 없었다면 윌이 승리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로스티가 시안이 어디에 있냐고 묻자 윌은 그를 초대했지만 시안은 관심이 없었다고 말한다. 도너는 윌에게 스카우트 되지 않았다고 해도 괜찮다고 위로한다. 줄리어스를 이기고 사과를 받는 것만으로 충분했다고 말한다. 한편 줄리어스는 드워프들에게 사과의 일환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다. 그는 이 일을 싫어하지만 윌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 줄리어스를 제외한 모두가 축제를 즐기고 있다. 그때 콜렛은 걱정스러운 표정의 워커를 보고 이유를 묻는다. 워커는 윌의 능력이 알려졌으니 이제 그가 어떻게 대우받을지 걱정된다고 말한다. 콜렛은 사람들이 윌을 더 존경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워커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다음날 학교에서 학생들은 일주일간의 던전 탐험 연습을 준비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긴장하며 팀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윌이 콜렛과 함께 걸을 때 몇몇 동급생들은 그의 강력함에 감명을 받아 던전 레이드에 함께 갈 팀에 들어갈지 물어본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어 모두 그를 자기 팀에 넣고 싶어한다. 콜렛은 이것이 일꾼이 의미한 것임을 깨닫는다. 이제 모두가 갑자기 윌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데 콜렛은 그것이 위선적이라고 생각한다. 콜렛은 그 상황에 끼어들어 학생들이 그를 괴롭힌 뒤에 그와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을 꾸짖는다. 콜렛은 윌이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드디어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에 행복해하고 있다. 한 소녀가 콜렛에게 윌이 누구와 팀을 이룰지 결정하게 두라고 말한다. 콜렛은 윌을 설득해 그녀의 그룹에 참여시키려고 하다가 충동적으로 그 소녀의 손을 밀어내며 내일 윌과 쇼핑을 갈 계획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날 밤 콜렛은 자신이 실수로 윌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을 찌푸린다. 룸메이트는 그녀를 놀린다. 콜렛은 데이트하려던 의도가 아니었다고 소리칩니다. 로즈는 반박하지 않지만 윌과 쇼핑을 가기로 했으니 적어도 준비는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콜렛은 윌에게 무리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며 동의합니다.
한편 윌의 방에서 윌은 공부를 조금 하다가 로스티가 다음날 계획을 묻습니다. 수업이 없으니 로스티는 윌이 다시 던전에 갈지 궁금해합니다. 윌은 사실 콜레트와 쇼핑을 가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다가오는 연습 행사를 위한 물품이 필요했기에 콜레트가 윌을 설득했습니다. 윌은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로스티는 분명 질투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콜렛은 시내 광장에서 윌을 기다리며 긴장하고 있다. 비록 실수로 그를 데이트에 초대했지만 그녀는 이를 진짜 데이트로 만들기로 결심한다. 윌이 곧 도착해 그녀의 새 드레스와 헤어스타일을 칭찬하며 콜렛은 얼굴을 붉힌다. 그들이 출발하려던 찰나 로스티가 예상치 못하게 나타난다. 콜렛은 혼란스러워하고 윌은 로스티가 쇼핑에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다고 설명한다. 로스티는 그와 함께하면 더 재미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가 콜렛과 윌만 둘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로스티는 윌의 손을 잡고 쇼핑을 시작하고 콜렛은 그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로스티는 윌을 자신에게서 멀리하려는 듯하지만 그들이 하루 종일 양말을 신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게이가 아님을 의미한다. 콜레트가 윌과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마다 로스티가 항상 방해해서 그녀는 윌과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결국 그녀는 윌에게 로스티와의 관계가 어떤지 묻습니다. 두 사람이 단순한 룸메이트 치고는 너무 가까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로스티가 얼굴이 예쁘니 속으로 여자일지도 모른다고 농담합니다. 윌은 그 말을 웃어넘기며 그럴 리 없다고 설명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목욕을 하고 로스티가 윌보다 더 크고 굵습니다. 물론 로스티는 스킨십이 좀 과하지만 항상 노 호모라고 말하기 때문에 윌은 그저 친근하게 대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스티가 음료 2잔을 가지고 돌아와 콜레트와 윌에게 한 잔씩 건네지만 자신은 마시지 않습니다. 윌이 그 이유를 묻자 로스티는 그냥 윌의 음료를 함께 마시겠다고 합니다. 로스티의 행동에 짜증이 난 콜렛은 그에게 음료를 건네지만 이는 로스티를 더욱 화나게 한다. 로스티는 윌에게 그들 없이 일을 마치고 먼저 가라고 말한다. 윌은 잠시 망설이지만 결국 떠난다. 윌이 떠나자마자 콜렛은 로스티에게 다가가 그가 정말 윌의 룸메이트일 뿐인지 그가 너무 애정이 과해 보인다고 묻는다. 로스티는 콜렛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은 윌을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 주장하며 그들 사이에 끼어들게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콜렛은 자신과 윌이 한때 가까웠으며 몇 년 전까지는 항상 서로를 안고 지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부끄럽다고 말한다. 로스티는 이를 일축하며 자신은 매일 밤 윌과 함께 목욕을 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콜렛보다 윌과 훨씬 더 친밀하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은 윌과 시간을 보낼 권리가 누구에게 더 있는지 계속해서 논쟁을 벌인다. 윌은 대장간과 골목길을 향해 가던 중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돌아서 보니 수석인 리한나가 그의 뒤에 서 있습니다. 윌은 놀랐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자신과 무슨 일로 연관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윌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리한나는 할 이야기가 있다며 그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잠시 걸은 후 그들은 줄리어스, 위그널, 시이엔이 기다리고 있는 방에 도착합니다. 리한나는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전교생 연습 시험이 있으니 5명이 팀을 이루었으면 한다고 설명합니다. 시이엔과 줄리어스는 리한나가 윌을 포함시키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윌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시이엔과 줄리어스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첼리안이 윌을 위협하자 긴장이 고조되지만 윙넬은 환상 마법을 사용해 모두를 진정시킨다. 그는 행동하기 전에 리안나의 말을 들어보라고 상기시킨다. 진정된 후 리안나는 자신이 축제에서 두각을 나타낸 학생들을 포함한 아카데미의 최고 학생들로 팀을 구성하고 싶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윌이 팀의 보완적인 역할을 할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율리우스는 반대하며 수색 능력이 부족한 윌은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윌이 율리우스를 크게 이긴 적이 있지만 그것이 그가 팀에 유용한 추가가 되지 못할 이유는 아니다. 첼리안 역시 윌이 합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 이유는 단지 그를 싫어해서였다. 윙넬은 그들이 개인적인 앙금을 이유로 윌을 거부하는 것이 사소하다고 생각했다. 윌은 이미 쇠안과 줄리어스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므로 그들이 그를 무시할 자격이 있다고 느낀 이유가 무엇일까? 윌은 엄청난 힘과 민첩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기술은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가장 강력한 마법을 능가할 수 있었다. 줄리어스는 윙널이 점수에서 두 번째인데 우월하게 행동한다고 조롱했지만 윙널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점수에서 첫 번째인 리한나의 의견을 존중했다. 만약 리한나가 윌이 그들의 팀에 합류할 만큼 능숙하다고 믿는다면 윙널은 그를 존중할 것이지만 줄리어스나 쇠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존경하지 않았다. 그때 리한나가 말을 꺼내며 그녀의 목표는 이 팀을 이용해 탑을 올라가 더 나은 미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윌은 그녀가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축제에서의 성과만으로도 이미 탑에 의해 눈에 띄었어야 했기 때문이다. 리한나는 이미 천둥 파벌에서 졸업 후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인정했지만 그걸로는 그녀에게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에서 많은 마법사들이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그녀는 같은 운명을 피하기 위해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만디르반더가 되기를 원했다. 그녀는 그룹의 모든 이들이 같은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에 참여하고 싶은 이들에게 헌신의 표시로 술잔에 동전을 넣으라고 초대했다. 윙널은 어느 팀도 더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리한나의 제안을 처음으로 받아들인다. 줄리어스는 더 많은 학점을 얻기를 희망하며 동의하고 샤이엔도 그렇다. 유일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은 윌이다. 늦은 저녁, 윌은 어디에 있었는지 몰라 걱정하던 로스티와 콜렛에게 돌아온다. 윌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리한나의 팀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다. 수업에서 워커는 7층부터 10층까지, 이전에는 출입이 금지되었던 구역이 이제 접근 가능해져 더 많은 학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이 이벤트는 1000개가 넘는 크레딧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위험도 따릅니다. 작년에는 4명의 학생이 괴물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수들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지만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리안나의 팀은 던전에 들어가고 콜렛은 초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윌과 함께 있어야 한다며 따라갑니다. 로스티는 참여하고 싶어 했지만 장인으로서 기지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윌을 위해 많은 마법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학생 실습 시험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행동에 나서고 윌은 이 세션에서 잘하면 엘페리아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계획을 파악하기도 전에 윈다른 바람 마법으로 그들을 공중으로 날려보내며 풍경을 가로질러 빠르게 이동한다. 그러나 곧 그들은 떨어지기 시작하고 윌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두려워하며 궁금해한다. 다행히도 그들은 땅에 닿기 직전에 멈추고 부드럽게 착지하지만 윌은 얼굴을 땅에 쳐박는다. 콜렛은 그가 괜찮은지 묻고 윌은 신속하게 일어나 새로운 그룹에 적응하려 한다. 갑자기 그들 뒤에 있는 동굴이 폭발하고 거대한 붉은 개미 한 마리가 등장한다. 윌은 그저 하나의 괴물일 뿐이라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개미 굴락임을 깨닫고 한 무리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한다. 근접 전투에 약한 마법사들이라는 걸 알게 된 윌은 싸울 준비를 하지만 윈달은 그를 막으며 관찰하라고 촉구한다. 라한나는 번개처럼 지나가고 윈달은 그녀가 기사 가문 출신이라 마법사임에도 불구하고 근접 전투에 뛰어나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몬스터들을 손쉽게 처치하는 능력을 보여주며 윌을 놀라게 한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일이 윌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그는 워크너가 몬스터를 찾기 위한 기본 마법 주문인 탐색을 언급한 것을 기억하지만 윌은 그것을 사용할 수 없어서 적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 다른 몬스터가 그를 뒤에서 기습할 때 줄리우스는 개미를 얼려 윌에게 길을 비키라고 경고하며 윌은 자신이 한 마리의 생물도 처치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미드날은 곧 거대한 바람갈 마법원을 사용해 그들 주변의 모든 몬스터를 처치한다. 미드날은 윌이 더 도움이 될 줄 알았지만 지금까지 그는 거의 쓸모없었고 방패로서의 역할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라하나는 개입하여 윌은 아직 자신의 역할에 적응할 시간이 없었을 뿐이라며 던전 깊숙한 곳에 가면 그가 함께 있어 기쁠 거라고 믿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전리품을 수집하지 않으며 샤에는 위드날에게 그들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윌은 이를 떨쳐내고 기여하려고 하지만 괴물들이 그가 제대로 볼 기회도 없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여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는 그냥 그들을 따라다니며 짐을 지는 것처럼 던전을 돌아다닌다. 그들은 모든 적을 처리한다. 결국 라한나는 시계를 확인한 후 하루가 이미 지났으니 계속하기 전에 잠깐 휴식을 취하자고 그룹에게 말한다. 그들이 동굴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윈달은 자신의 엘프 마법을 사용해 누구도 해치지 않으면서 다가오는 괴물들을 쫓아낼 수 있는 불꽃의 환영을 만든다. 라한나는 그 후 윈달에게 그들이 가져온 배급식을 나누어 주라고 요청한다. 그러자 윌은 빠르게 배낭을 내려놓고 각 팀원에게 음식을 꺼내어 나눈다. 윌이 윈달에게 다가가자 초록 머리의 엘프는 그에게 물러서서 음식을 땅에 두라고 말하며 윌을 만지고 싶지 않다고 한다. 그는 윌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칼은 이 차별에 분노하며 전형적인 백인 여성처럼 윈달에게 소리친다. 윈달은 윌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라한나를 제외한 다른 누구와도 만지고 싶지 않다고 한다. 그들은 모두 마법사이고 그는 엘프이기 때문이다. 그는 라하나만을 같이 있다고 여겨 허락합니다. 윌은 앉아서 엘프들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마치 드워프들처럼 반추하며 칼렛에게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세계 출신이 아니지만 엘프들은 마법에 능숙하고 인간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알마기아 정상에서조차 엘프 여왕이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곧 라하나는 모두를 회의에 소집하여 보스 몬스터가 기다리는 10층으로 향한다고 알립니다. 그녀는 그 몬스터를 처치하면 110 크레딧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스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치해야 합니다. 그녀는 보스를 물리치고 상위기관과 스카우트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특별히 이 그룹을 결성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윈달은 작은 적들을 먼저 처리하지 않고 바로 주요 도전에 도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라한나는 그의 엄마를 에피타이저라고 부르며 반박하고 보스를 전력으로 상대한 후 작은 몬스터들을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그녀는 10번째 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를 택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 걱정하는지 묻는다. 윌은 보스가 위험할 것임을 알지만 크레딧이 필요해서 동의한다. 그들이 10번째 층에 도달했을 때 이미 죽은 몬스터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윌은 누군가가 그들보다 먼저 도착했을까 의문을 품지만 샤이에는 그들이 가장 빠른 경로를 택했고 심지어 모든 기지 캠프도 건너뛰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윌은 땅에 죽어있는 몬스터를 조사하기 위해 쪼그려 앉고 그 몬스터가 마법이 아니라 순수한 힘에 의해 죽었음을 알아차린다. 이것은 매우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갑자기 모두 보스가 이미 처치된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바닥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새 머리개. 이 광경에 마법사들이 놀라며 즉시 탐색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윌은 워크너가 말했던 것이 생각난다. 탐색 마법에는 약점이 있으며 마법사는 은신 마법을 사용해 숨을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위험한 괴물이 있다는 경고였다. 윌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고개를 들어 붉게 빛나는 눈을 본다. 괴물은 빔을 준비하며 그것을 그들에게 발사한다. 윌은 모두에게 물러서라고 소리치며 그의 검으로 빔을 막아 튕겨낸다. 그들이 상황을 처리할 새도 없이 괴물이 위그널 뒤에 나타나 그를 벽에 부딪혀 피를 흘리게 한다. 남은 마법사들이 빠르게 마법을 준비하기 시작하지만 괴물은 손을 땅에 내리쳐 전체 기초를 흔들어 놓는다. 그들 아래의 땅이 갈라지며 모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윌은 즉시 의식을 잃은 위그놀에게 뛰어들어 추락 중에 그를 구합니다. 착지하자 윌은 일어서서 그들이 완전히 다른 층의 이상한 새로운 지역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쉐이엔과 줄리어스도 함께 붙잡혀 있고 그들은 자신들이 아카데미 영역 밖인 11층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구조를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라하나의 머리는 피를 흘리고 있으며 그녀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1층은 다른 층과 달리 고위 마법사들에게만 허용된 곳입니다. 거대한 뱀이 윌을 공격하자 그녀의 두려움은 확인됩니다. 하지만 윌은 뱀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위그놀은 정신을 차리고 윌이 혼자서 짐승을 물리쳤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윌이 일으켜 세우려 하지만 위그놀은 화가 나서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고집한다. 팔에 붕대를 감으면서 윌은 장비를 거의 다 잃었고 남은 보급품으로 이틀을 버틸 수 있을까 말까라고 추산한다. 하지만 11층에 있으니 사실상 탈출할 시간은 하루밖에 없다. 윌은 위그놀에게 코렉과 다른 사람들을 찾으라고 재촉한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위그놀은 아카데미 규칙을 따라 도움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윌은 10층에 괴물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도 오지 않을 거라고 일깨워준다. 윌의 말이 맞았다. 2명의 아카데미 교수가 살해당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8층에서는 괴물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엘리사 교수는 혼란을 수습하려 애쓰고 워크너는 심각하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한다. 에드워드가 급히 들어와 행사가 취소되었고 그들이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알린다. 한편 11층에서는 위그널이 계속해서 검색 마법을 사용하지만 윌은 그가 지칠까봐 휴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윌은 엘프에게 자신과 키키가 근처 몬스터를 찾는 동안 엘프는 멀리 있는 몬스터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최소한의 전투만 하라고 조언하는데 위그널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침착한 사람은 드물다며 놀랍니다. 하지만 윌은 많은 던전을 경험했고 던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자신들을 포위하려는 돼지 같은 몬스터 3마리를 감지합니다. 윌은 앞에 2마리를 처리하기로 하고 위그널에게 뒤에 1마리를 맡깁니다. 엘프는 바람 마법으로 상대를 날려버리지만 윌이 몬스터들을 손쉽게 베어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윌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며 공격을 피하면서 치명적인 일격을 날립니다. 위그놀이 괴물을 물리쳤다고 생각하는 순간 괴물이 다시 돌격합니다. 반격할 시간이 없자 그는 환영 마법을 시도하지만 윌이 그를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괴물은 환영을 쉽게 무시하고 위그놀을 죽일 뻔하지만 윌이 개입하여 괴물을 반으로 베어버립니다. 여전히 충격받은 위그놀은 윌의 설명을 듣습니다. 이 돼지 괴물들은 눈이 없어서 환영 마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위그놀은 자신의 끊임없는 실패를 한탄하며 패배감에 휩싸입니다. 윌은 이 바보에게 정신과 의사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아카데미에 입학한 모든 엘프들 중에서 위그놀은 6년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유일한 엘프입니다. 다른 엘프들은 이미 탑을 올라갔지만 떠나기 전에 그들은 위그놀을 수치스러운 엘프라고 조롱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환상 마법에 있다. 대부분의 엘프들은 물리적 형태를 가지는 환상을 만들지만 위그놀은 단지 형태가 없는 환상일 뿐이다. 윌은 왜 위그놀이 실패자로 여겨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상위 3명의 학생 중 한 명인데 그러나 그가 승급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가 단지 뒤처진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의미일 뿐이다. 라한나는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진정한 재능은 결국 승급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그동안 그녀는 자신보다 뛰어난 인재들이 자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며 학원에서의 1위라는 칭호가 더 큰 세상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그놀은 그의 유일한 형제이자 누인 엘리노어로부터 이 냉혹한 진실을 일찍 배웠다. 함께 자라며 그는 그녀를 존경했고 평생 그녀 곁에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연습 중 처음으로 지팡이를 쥔 엘리노어는 비범한 마법적 재능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녀를 잠재적인 엘프 여왕으로 만들었고 그녀는 위그넬을 뒤로 한 채 데려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며 마법을 연마해 그녀를 따라잡으려 했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동료들보다 뒤처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불안감 때문에 다른 마법사들, 특히 윌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위그넬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 후 윌이 그를 조롱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윌은 대신 웃으며 그들 사이에 공통된 고난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위그넬은 윌에게 자신을 위로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은 그저 짐일 뿐 뒤에 남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윌은 흔들리지 않고 위그넬에게 그를 버리지 않겠다고 확신하며 그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훌륭한 엘프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레벨 5 이상의 거센 괴물들과 싸우고 있었지만 윌은 그것들을 거뜬히 처치했습니다. 그 후 윌은 위그넬의 상태를 확인했고 위그넬은 왜 윌이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윌은 그가 자신을 믿고 있다고 간단히 대답했다. 갑자기 윌은 그들 뒤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다. 위그넬은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 소리가 던전 자체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괴물이 태어나고 있었다. 위그넬과 윌은 경계를 유지했지만 갑자기 그들 위에서 균열이 열리며 녹색 액체가 흘러나오고 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윌은 그들을 즉시 알아보고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폭발로 처치하려 했다. 이 괴물들은 달카르라는 이름으로 처치하기 매우 어렵기로 악명 높다. 그들은 물리적 피해에 면역이 있고 마법에 대해서도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을 해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엘프의 환상 마법이고 탈출로는 없기에 윌은 싸움에서 도움을 요청하며 위그넬에게 호소했다. 위그넬은 당황하며 자신이 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그는 자신의 환상 마법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망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윌은 그에게 실수해도 괜찮다고 안심시킨다. 실수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제어할 수는 없다. 둘 다 완벽하지 않지만 실패를 두려워하면 절대 나아갈 수 없다. 위그넬은 만약 환상 마법이 잘못되면 윌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려 하지만 윌은 자신이 죽게 두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한다. 그에게는 목표가 있다. 탑에 도달하여 엘페리아와 재회하는 것,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죽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 위그넬은 말문이 막혀 자신과 윌 모두 열등하게 여겨졌지만 윌은 그것이 자신을 방해하게 두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그런 결의에 감탄합니다. 달카르족이 공격을 개시하자 윌은 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돌격하지만 그의 검은 효과가 없습니다. 위그놀은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지팡이를 들고 주문을 준비하며 이번에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위그놀의 마법은 달카르족에게 효과가 없었고 그는 자신의 실패 때문에 윌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달카르족이 공격하려는 순간 키키가 적절한 때에 개입하여 윌을 보호하는 방패를 만듭니다. 윌은 위그놀에게 다시 한번 시도해보라고 재촉하며 자신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위그놀은 힘을 얻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그의 자신의 백성도 그에게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위그놀은 성공적으로 환상 마법을 시전하여 달카르를 파괴하는 숲을 만들어낸다. 윌은 위그놀의 성공에 기뻐하지만 그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알아챈다. 위그놀은 자신이 이전에 보였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윌이 진정한 전사로서 존경받을 자격이 있음을 깨닫는다. 윌은 미소를 지으며 그도 항상 위그놀을 존경했다고 말하고 그들은 손을 맞잡으며 우정을 다진다. 그 후 윌은 로스티가 만든 마법의 지도를 사용하여 그 위에 떨어진 피 한 방울로 지역을 찾아낸다. 키키는 코렉과 시안의 향기를 여전히 기억하며
그들을 추적할 수 있다. 한편 율리우스와 시아는 던전을 통과하고 있지만 물이 부족하여 조심스럽게 나누어 마셔야 한다. 시아는 율리우스에게 얼음을 만들어서 마시라고 말하지만 율리우스는 마법을 낭비할 수 없다며 반박한다. 그들은 언쟁을 시작한다. 그들이 진정되자 줄리어스는 주변의 괴물을 탐지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는 안심한다. 갑자기 사이언이 그를 은신처로 끌어당긴다. 줄리어스는 혼란스러워한다. 그의 탐지 결과에는 위협이 없었지만 사이언은 일부 악마는 탐지에서 피할 수 있다고 상기시킨다. 열감지 마법을 사용한 사이언은 다가오는 악의 감시자를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만이 아니라 수십 마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줄리어스는 이것이 10층에 있는 괴물 때문이라고 의심한다. 사이언은 앞으로 나아가 싸울 결심을 하고 줄리어스에게 그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복제물을 만들라고 부탁한다. 줄리어스는 그렇게 많은 적들에게 승산이 없다고 경고하려 하지만 사이언은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의지로 고집스럽게 그 말을 듣지 않는다. 한편 47층 기지 캠프에서는 악성 센티넬들이 공격하고 있다. 혼란 속에서 학생이 죽기 직전 에드워드 교수는 센티넬의 머리를 베고 6층으로 후퇴하라고 명령한다. 그 후 워커가 스카이레이서를 타고 도착해 에드워드를 던전 깊숙이 데려가 더 많은 학생들을 구하려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건 이전에 10층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한 팀은 이미 10층에 도달해 그 층의 보스와 싸우고 있었다. 그 팀은 리아나의 팀이었다. 에드워드는 10층이 넓기 때문에 그들이 제때 발견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하지만 워커는 그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안심시킨다. 왜냐하면 윌과 함께 있는 키키가 워커의 보석과 연결된 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코렛은 그들의 길을 표시하기 위해 돌을 남기고 있다. 그녀는 리아나에게 그들이 얼마나 오래 이곳에 있었냐고 묻고 리아나는 11층에 갇힌 지 16시간이 지났다고 답한다. 식량과 물이 부족하고 끊임없는 몬스터 공격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어요. 콜레트는 리아나의 실력 덕분에 살아남았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리아나는 그들을 10층으로 서둘러 데려온 탓에 이런 곤경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콜레트는 리아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10층의 몬스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콜레트는 초대받지도 않았고 스스로 따라온 거였죠. 윌이 자신의 흔적을 찾을 거라고 확신하며 콜레트는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윌이 흔적을 찾는 건 아니죠. 위그널과 윌은 근처에 마법사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코너를 돌자 쇠이엔이 센티넬 시체 더미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위그널은 충격을 받지만 줄리어스가 나타나 쇠이엔이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고 외친다. 줄리어스는 성공하기 위해 많은 클론을 희생해야 했다. 윌은 그들이 모두 살아있는 것을 보고 안도하지만 리안나와 콜렛은 보이지 않는다. 묻자 줄리어스는 소녀들이 윌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걱정된다. 어딘가에서는 콜렛이 브루노 교수와 닮은 인물을 향해 다가가지만 리안나가 그녀를 멈춘다. 뭔가 이상하다. 갑자기 그 남자의 머리가 떨어지고 그는 인사를 적는다. 그의 동료 마르스는 그가 위층 상황을 처리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빠져나가게 한 것에 대해 꾸짖는다. 헤드리스는 듀크가 자신의 일을 망쳤기 때문에 치매가 발생했다고 설명한다. 마르스는 신경 쓰지 않으며 오직 증인을 제거하는 것에만 신경 쓴다. 코렛은 그들이 교수들을 죽였다고 비난하고 헤드리스는 자랑스럽게 그것을 확인하며 그들이 거짓 하늘을 파괴하려 한다고 선언한다. 이 말에 코렛은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 장벽은 천상을 막아주는데 이 악당들이 전설 속 재앙을 일으키려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헤드리스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느끼며 이제 여자들의 목을 치겠다고 선언하고 그들을 향해 베는 마법을 방출한다. 다행히 그들이 목이 베이기 전에 윌이 날아들어 공격을 막아낸다. 그와 다른 이들은 코렛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며 그녀를 추적할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윌은 그룹이 계획을 세울 시간을 벌기 위해 헤드리스에게 돌진한다. 하지만 헤드리스는 그가 가까이 가기도 전에 윌을 날려버리고 윌은 공중으로 날아간다. 재미있다는 듯 헤드리스는 그들을 모두 자신의 머리 수집에 추가하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르스가 그를 끌어당기며 아직 임무를 끝내지 않았다고 상기시킨다. 그 대신 헤드리스는 포탈을 열고 아이들을 넘기라고 명령한다. 잠시 후 그들이 10층에서 만난 괴물이 순간 이동해 나타나고 이번에는 도망칠 곳이 없다. 팀은 그것과 직접 맞서야 한다. 곧 그들이 10층에서 마주했던 괴물이 나타나고 이번에는 도망칠 곳이 없다. 팀은 그것을 정면으로 맞서거나 던전 깊숙이 후퇴해야 한다. 듀크가 그들을 거의 전멸시킬 뻔한 에너지 폭발을 발산한 후 결정은 명확해진다. 그들 중 아무도 지금 이 괴물을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윌은 모두가 뒤쪽의 통로로 후퇴하라고 명령하지만 위그널은 듀크를 지연시키기 위해 남는다.
그는 환상 마법을 엮기 시작하고 듀크의 진격을 막기 위해 거대한 뿌리 벽을 소환한다. 그러나 듀크는 순식간에 그것을 뚫고 지나가며 전혀 쓸모없음을 증명한다. 이제 괴물에게 위험하게 가까워진 위그널은 듀크의 공격을 피할 수 없을 뻔하지만 윌이 달려들어 그를 위험에서 구해낸다. 그 직후 또 다른 에너지 폭발이 발생하며 그들을 거의 증발시킬 뻔했다. 우연히도 폭발로 동굴이 붕괴되면서 잔해가 떨어지고 그것이 듀크와 그룹을 분리시킨다. 현재는 안전하지만 코렛은 그게 어떤 생물인지 왜 그렇게 강한지 묻습니다. 윌은 한때 학원 도서관에서 그것에 대해 읽었던 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악한 대공, 더 큰 악마 계층에 속하는 존재로 보통 25층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럼 왜 여기 나타난 거지? 라하나는 그들이 이전에 만난 악의 마법사들이 관련되었을 거라고 의심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비록 잠시 대공을 놓쳤지만 그는 분명 그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2층의 모든 악마형 몬스터들에게 그들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의 생존 확률은 희박하고 줄리어스는 살아서 나가지 못할까 봐 겁에 질려 있습니다. 라하나는 그들의 처참한 상황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부상을 입고 지쳐 있으며 위험한 지역에 갇혀 물자도 부족합니다. 율리우스는 당연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때 윌이 나서서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니 맞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악마들은 광대한 지역을 지배하고 있어 리더를 물리치지 않는 한 탈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리더를 물리치면 악마들은 혼란스러워지고 취약해질 것입니다. 율리우스는 윌의 계획이 무모하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리더를 혼자서 상대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만 윌은 자신만의 전략이 있다며 아무도 강제로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율리우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와이들럴, 코레트, 시아는 던전에 대한 윌의 지식을 신뢰하며 그의 지휘를 따르기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시아는 여전히 윌을 싫어합니다. 라하나도 주저하지만 결국 시안이 윌을 신뢰하는 것을 보고 윌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윌이 지휘권을 잡지만 율리우스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윌은 율리우스의 우려를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성공시키려면 율리우스의 얼음 마법이 필요하다며 엘페리아의 비밀 기술 중 하나를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잠시 후 윌은 던전을 가로질러 공작을 유인한다. 공작이 충분히 가까워지자 줄리어스는 난간에서 주문을 시전하기 시작한다. 공작은 즉시 그를 죽이기 위해 블래스트를 쏘지만 그것은 복제체에만 맞는다. 더 많은 복제체들이 계속해서 주문을 시전한다. 이것이 윌이 앞서 말한 속임수이다. 하나의 복제체가 시전 도중 파괴되면 다른 복제체가 그 자리를 대신해 고급 주문을 시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하지만 복제체를 유지하는 것은 줄리어스에게 어려운 일이라서 그는 가장 힘든 임무에 짜증을 낸다. 모든 복제체가 파괴된 후 줄리어스는 주문을 완성하기 위해 달려가고 윌은 다른 이들에게 공작을 지연시키라고 말할 것이다. 코렛, 윌, 그리고 시안이 모두 공격하지만 공작은 다치지 않는다. 윌은 공작의 날개가 파괴될 수 없다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윌은 날개 중 하나를 베어 공작을 잠시 눕히지만 그는 금세 일어나서 다시 일어난다. 마법이나 물리적 공격은 효과가 없지만 그들의 목표는 줄리어스가 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공작을 충분히 방해하는 것이다. 윌과 그들은 공작을 끊임없이 방해하며 줄리어스가 주문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준다. 드디어 줄리어스가 거대한 애시컬 공격을 발사하자 그는 기운이 빠지지만 공작은 다치기만 한다. 윌은 공작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었기에 예상했지만 그 피해가 라한나가 공격할 만큼 충분하길 바란다. 라한나는 재빨리 치명타를 가하려 하지만 악의 마법사들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마법 장벽이 그녀를 막는다. 지연 덕분에 공작은 반격할 수 있고 윌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는 방패를 위해 키키를 부르지만 그의 구불들이 파괴되어 그가 취약해집니다. 한편 워키너와 에드워드는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11층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곳에 대공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윌은 공격을 받지만 위그널은 마법을 사용해 그와 라한나를 구하고 모두가 그들을 확인하려 달려갑니다. 라한나는 자신이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윌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기에 그는 그를 더 걱정합니다. 윌은 떨리고 있으며 그가 받은 가장 큰 충격은 엘페리아가 준 고글의 파괴 때문입니다. 한편 대공은 얼음 속에 갇힌 줄리우스를 풀어주고 시아는 또 다른 공격에 대비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라한나는 모두에게 도망치라고 촉구하며 자신이 시간을 벌고 그들이 윌을 데리고 떠날 것을 주장한다. 코레트가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라한나는 공작을 처치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보상을 해야 한다고 느낀다. 위그널은 윌이 자신이 존경하는 유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도 싸우겠다고 나선다. 그들은 함께 공작에게 달려가 위그널은 마법을 사용해 공작을 제압하고 그 핵을 드러낸다.
라한나가 공격할 준비를 하는 순간 공작은 자유를 되찾고 그녀를 옆으로 던져버린다.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던 시아는 두려움에 마비되어 그들이 죽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도망칠 이유를 찾으려던 시아는 윌이 눈에 띄게 패닉 상태에 빠지며 말을 끊는다. 윌은 고글 없이 두려움에 마비되어 떨고 있다. 그는 시안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먹으로 때려달라고 부탁한다. 분노한 시안은 윌에게 화풀이를 한다. 대공에 맞설 희망을 준 사람이 이렇게 떨고 있으니 말이다. 그는 윌을 때리며 모든 것을 그의 탓으로 돌린다. 윌은 맞으면서도 결국 평정을 되찾고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시안에게 말한다. 시안은 윌의 갑작스러운 미소에 어리둥절하지만 윌은 칼을 잡고 콜렛에게 키키를 봐달라고 부탁한다. 시안은 윌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공포를 극복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콜렛은 윌이 여전히 무서워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언제나처럼 억지로 참고 있는 것뿐이다. 시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한다. 전에는 윌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법사인 시안은 원거리에서 싸우지만 검사인 윌은 누구든 공포에 질릴 만큼 크고 강한 적과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윌은 싸움 자체보다 도망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콜레트는 윌과 함께하기로 결심하지만 시아는 몬스터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들을 두고 떠나는 생각에 고민합니다. 그것의 방어는 뚫을 수 없고 높은 기동성 때문에 정확한 타격을 가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물리칠 최선의 방법은 공작의 날개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콜레트는 공작의 주의를 끌기 위해 돌을 던지고 라하나와 위그널은 더 이상 싸울 수 없으므로 공작을 쓰러뜨릴 방법을 찾는 것은 윌과 콜레트에게 달려 있습니다. 공작이 일제 공격을 준비하자 윌은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합니다. 키키가 옆에 없다면 단 한 번의 직격타에도 치명적일 수 있지만 이전에 이 공격을 경험했던 그는 공격을 완전히 피합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그는 이미 공중에 떠서 공작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콜레트는 윌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를 위해 최강의 검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윌은 그 검으로 공작의 날개 하나를 파괴하여 그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이제 결정타만 날리면 되는데 다행히도 시안이 딱 맞춰 도착했다. 그는 수호자를 타고 주의를 끌면서 강력한 주문을 외웠다. 충분히 가까워지자 그는 근접 거리에서 인페르노 주문을 풀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공작을 끝낼 수는 없었다. 지팡이도 검도 공작을 무찌르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윌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갑자기 위에서 얼음 조각이 떨어진다. 로스티가 던진 것이다. 윌은 로스티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만 이 얼음 조각이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여자의 품에 안긴 아기 윌의 모습이 떠오른다. 언젠가 지팡이와 칼을 하나로 합칠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있다. 갑자기 영감을 얻은 윌은 칼을 잡고 사이언에게 마법을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주저없이 사이언은 그의 부탁을 따르고 윌은 마법을 베어 자신의 칼에 흡수한다. 윌은 엄청난 힘이 몸을 휩쓰는 것을 느낀다. 그 힘으로 대공을 손쉽게 베어버린다. 마침내 대공을 물리친 윌은 탈진하여 쓰러진다. 힘이 빠져나가고 칼은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는 그 신비로운 힘이 무엇인지, 왜 자신 안에 존재하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즉각적인 위험이 사라지자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불행히도 그가 돌아서자마자 그들은 사악한 센티넬들의 끔찍한 비명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된다. 센티넬들은 대공작의 죽음을 들었고 복수를 위해 달려오는 중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아 이 괴물 같은 적들에 대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다. 워커와 에드워드는 센티넬들이 그룹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 달려가지만 너무 멀어서 누군가 다치기 전에 도착할 수 없다. 줄리우스가 가장 먼저 목표가 되지만 센티넬이 타격을 가하기 직전 지팡이가 땅에 박히고 수십 개의 마법진이 센티넬들 주위에 형성된다. 단 한 번의 주문으로 모든 센티넬이 분해된다. 윌은 그것이 고급 멸절 마법임을 알아차리지만 누가 이렇게 강력한 마법을 쓸 수 있었는지 혼란스러워한다. 그가 고개를 들자 하얀 로브를 입은 남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잠시 후 워커와 에드워드가 도착하고 로브를 입은 인물들의 지도자가 후드를 벗어 던져 자신이 앤더스의 마지왕인 에어론 미스터리어스 올드킹임을 드러내자 그들도 충격을 받는다. 그는 분명 그들 중 가장 강력한 존재이다. 그런데 그가 여기까지 무엇을 하러 온 걸까? 윌은 자신의 그룹을 둘러보며 그들이 던전 레이드에서 돌아오는 길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깊은 하층 지역에서 캠페인을 마친 뒤 여기에 도달한 것이다. 에어로는 아이들에게 전투에서의 노력을 칭찬하며 그들은 모두 생존을 기념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룹의 시선이 에어론에게 집중된 반면 윌은 물품을 나르고 있는 검은 망토의 인물에 더 흥미를 느낀다.
소녀는 윌의 진짜 본성을 이해하고 있는 듯 보인다. 비록 이것이 그들의 첫 공식적인 만남이지만 그는 윌에게 다가가 자신을 핀이라고 소개한다. 한편 던전의 다른 지역에서는 사악한 마법사들이 아이들을 듀크에게 맡기기로 한 결정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다. 듀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찾고 있던 유물을 무사히 회수했다. 에어런과 마주쳤다면 재앙이 되었겠지만 이제 그들은 목표를 달성했으므로 던전 사건의 여파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사건이 있은 후 며칠 동안 11명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몇 차례 장례식이 치러졌다. 그들은 모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교수들이었다. 아카데미는 공격의 책임자를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단서도 드러나지 않았다. 윌과 다른 이들은 여전히 두 마법사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품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서는 이 마법사들이 아카데미 교수들을 손쉽게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이탈자라는 것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코레슨 브루노와 다른 교수들이 정말 떠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에론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들 모두도 죽었을 것이라고 깨닫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하나는 그들 모두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상기시킨다. 어떠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명의 동료도 잃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왔다. 리하나는 그들이 훌륭한 팀을 이루었으며 함께 싸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깊이 감사한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그때 리하나의 배가 고프다는 소리가 나고 코렛은 윌을 위해 가져온 사과를 나누어 주려 하지만 리하나는 계속해서 먹고 결국 모든 사과를 다 먹어버린다. 코렛은 리하나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놀라워하지만 리하나는 자신이 근접 전투와 마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평균적인 마법사보다 더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한다고 변명한다. 리하나는 먹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자신을 대식가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하지만 분명히 대식가인 리하나를 보며 코렛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주제로 돌아가서 리하나는 윌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그의 빠른 판단력과 용기 덕분에 모두가 던전에서 살아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감사의 뜻을 표현하지만 윌은 겸손하게 그것은 팀의 노력 덕분이라며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줄리어스가 대화에 끼어들며 여전히 윌을 싫어하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는 윌이 몇 초간 두려움에 얼어붙어 모두가 거의 죽을 뻔했던 순간을 언급합니다. 줄리어스는 또한 윌의 계획이 자신이 가진 많은 복제체를 잃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짜증을 냅니다. 부정적인 분위기에 질린 코렛은 줄리어스의 입에 사과를 밀어넣어 그를 침묵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질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샤이에는 윌에게 던전에서 사용한 힘에 대해 묻습니다. 코렛은 윌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검이 샤이엔의 주문을 흡수한 것처럼 보였지만 일반적인 마법과는 달라서 그것이 마법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줄리어스가 결국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그는 윌에게 왜 그 힘을 더 일찍 사용하지 않았냐고 소리친다. 그 힘이 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키키가 그의 얼굴을 핥히며 그를 방해한다. 아무도 줄리어스를 도와주지 않지만 샤이엔은 그의 말에 동의하며 윌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하지만 윌은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그저 머리가 하얘지고 갑자기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콜렛은 윌의 능력에 대해 워너와 다른 교수들에게 조언을 구할 것을 제안한다. 윌은 또한 던전에서 만난 소년을 기억하며 그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위그널은 윌이 언급한 소년이 후원자를 의미한다고 깨닫고 그 소년이 아마 핀 부족의 일원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레하는 핀 부족은 마법을 사용할 수 없지만 던전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강력한 마법사들의 가이드로 활동한다고 덧붙인다. 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하지만 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 그동안 핀은 던전에서 막 돌아와서 콜드런과 만난다. 콜드런은 긴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핀을 안심하며 맞이한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 묻고 핀은 자신이 속한 파티가 49층에 도달했다고 답한다. 그곳은 굉장히 도전적이었다. 핀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며 부러진 검 자루를 보여준다. 콜드런은 그것이 마법사 처치자에게 속하는 무기라는 것을 알아본다. 그들은 핀의 팀이 40층에서 만났던 같은 그룹이다. 그 충돌에서 20명의 고위 마법사가 죽었지만 그들은 결국 마법사 처치자들을 물리쳤다. 핀은 그들이 던전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존재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며 적들이 실험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핀은 에렌이 그에게 더 조사하라고 명령했다고 설명하며 칼드론에게 검을 분석해달라고 부탁한다. 칼드론은 그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켜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핀은 적들이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자신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무시한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이 있다.
왜 윌에 대해 말하지 않았냐고 묻는다. 그들은 협정이 있었잖아. 완드는 그녀의 영역이었고 검은 그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는 설명을 원했다. 칼드론은 윌이 보통은 핀에게 갔겠지만 윌이 마법 아카데미의 학생이자 마지반더가 되려는 꿈을 가진 인물이라 이유였다고 인정했다. 핀은 놀랐지만 결국 상황을 고려했을 때 칼드론이 윌을 데리고 있는 것이 옳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칼이 마법 지팡이가 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이었으나 콜드론은 윌이 이 어려운 시기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핀은 동의하며 콜드론의 책상에서 발을 털고 일어나 윌을 그녀에게 맡기겠다고 말했지만 가끔씩 확인하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윌은 일찍 일어나 훈련을 시작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여전히 부상당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그를 경이롭게 지켜보았다. 콜렛은 부러움을 느꼈고 줄리어스는 윌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몸을 가졌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윌이 난쟁이일지도 모른다고 농담을 했지만 위그넬은 친구를 옹호하며 줄리어스에게 그를 난쟁이와 비교하지 말라고 말했다. 체인은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가 윌에게 자신과 싸우자고 외쳤다. 윌은 체인이 창문을 넘어 자신을 향해 뛰어내리는 바람에 깜짝 놀라며 착지할 때 부상으로 인한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다. 콜렛은 체인에게 분명히 너무 다쳤으니 싸우지 말라고 재촉했지만 체인은 자신은 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윌은 지금 결투할 수 없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슈이에는 그랜드 매직 페스티벌에서 한 약속을 상기시킨다. 슈이에는 결투를 요구하며 윌이 부상당한 자신을 이길 수 없다면 마법탑에 절대 도달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한다. 슈이엔의 진심을 깨달은 윌은 씩 웃으며 검을 뽑아들고 슈이엔은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한다. 윌은 벽을 타고 달리며 슈이엔의 화염고를 피하고 혼란 속에서도 둘 다 싸움을 즐기는 듯하다. 워커가 윌을 발견할 때까지 전투는 계속되고 모두들 문제를 피하기 위해 흩어진다. 2달 후, 학생들은 수업 중이고 워커가 그들에게 말을 건넨다. 모의고사 사건의 여파가 남아있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학년이 끝나고 졸업시험 첫날이 밝았다. 윌은 졸업하고 엘페리아와 함께 마법의 탑에 도달할 결심을 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외로움을 느끼는 소년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가 새 계모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